이번 강의랑 프로그램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우리가 십몇 년 전부터 해왔던 방법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번 이제 기본 강의가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기본 강의 때 처음부터 100점을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초보자락에서 이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해보면 7월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7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통 2월 정도면 그 다음 년 2월 정도면 합격 수준에 가요. 근데 합격 수준에 가는 조건이 뭐냐? 기본 강의 할 때, 이때 예를 들면 헌법 한 달, 행정법 한 달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한 과목씩 한 달씩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 12월 정도 끝나요. 뭐 영어라든지 그 당시 국어는 안 했으니까. 보통 12월이면 끝나는데, 이때 기본 강의 들으면서 매일 모의고사 볼 때 계속 100점 맞아야 돼. 이런 애들이 2월 달에 끝내더라고. 물론 이제 늦은 애들은 한 4월 달에 합격선 가요. 합격선 가는 애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2월 달에 가는 애들이 있고 4월 달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는 애들은 항상 정해져 있어. 기본 강의 때 1등 하는 애들입니다. 거의 100%에 우리가 보면요. 얘네들이 딱 2월 달에 찍어요. 이게 제일 안전빵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8월에 시험했는데, 그래서 2월이면 끝나요. 초보자들도 7월에 시작해도. 그래서 그 당시는 뭐 경제학도 있고 이랬죠. 지금이야 뭐 경제학 없지. 지금은 뭐 헌법, 행정법, 뭐 행정학, 뭐 경제학 하는 분도 있고 지자론 하는 분도 있지만, 경제학 또는 뭐 지자론. 근데 그 당시는 뭐 하여간 그래도 영어도 좀씩 해야 되고, 국어도 좀 해야 되고, 국사도 해야 되죠. 이 국사가 양이 제일 많았어요, 사실은. 이 전체 과목 중에 옛날에는 한국사, 경제학 이랬다고, 양으로 따지면. 이게 한국사 양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전략이 이게 75. 그 당시 어려웠어요, 한국사. 이거 75. 합격자 끝나면 거의 다 75입니다. 합격자 모임 이런 거 해보면 80하면 박수쳐 애들이. 그 당시는 어려웠어요. 옛날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시대 때, 이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75가 기본이었어요. 75, 75. 이게 합격선이. 그 대신 이제 헌법행정법은 거의 95, 100 이랬어요. 거의 애들 합격생 애들이 95 아니면 100 이렇게 나왔다고 말이에요. 예? 경제학은 뭐 난이도에 틀리지만 80점대 보통. 국어도 한 80점. 한자 그 당시 3개 나오고 4개 나오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국어도 한 80점. 이 정도인데, 그 당시 뭐 국어 애들이 알아서 했지. 영어도 그렇고 7과목 시대 때. 근데 지금은 뭐 7과목 시대는 아니지만, 결국은 여기서 이제 고득점을 하고 여기서 평타 때려주는 거야. 합격선 평타. 이게 약간 요새는 좀 올라왔죠. 난이도가 좀 옛날에 보면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85. 옛날에는 행정학 어려웠어요. 지금보다도. 이래 되겠지만, 뭐 헌법행정법에서 하나하나 2개 정도 틀리고 합쳐서 뭐 2개 틀리고 이러면은 합격선 가죠. 근데 이게 이때 나와요. 이때 보면 합격선에 가는 애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1월 달에 잘해야 돼요. 1월 달에 진짜 빡세게 돌리고 매일매일 100점 맞아야 돼요. 초보자 마음을 가져야 돼요. 초보자, 여러분 뭐 공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초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시 상황으로 생각하고 달라붙어야지 이게 결론이 나지, 뭐 어중간한 마음 먹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있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100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돼.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100점이 계속 나오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공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그걸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아침에 그 전날 했던 거 지금 생각에는 계획표에, 기본관 계획표 보면 7시 그 뒷장 가시면 몇 장? 몇 페이지? 세 장째 뒷페이지 가시면
그 오전 7시 강의실 착석해서 8시부터 8시 20분 사이에 전날 강의 리뷰도 해줘요. 이게 왜 해주냐면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애들이 100점 맞느냐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기본 강의를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8시부터 3시까지 점심 1시간 빼고 오후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해요. 6시간 하면은 이게 헌법 같은 게 계획이 한 16회 이게 돼 있어요. 6시간씩 16회 정도인데 강의 하고 나서 오후 끝나고 나서 저 기출 문제를 일단 5번 정도 이제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은 3번도 괜찮아요. 이제 초보자들은 5번 얘기를 하는데 초보자는 5번이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한 3번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3시 이후로 그 다음에 아침에 와서 전체 내용 빨리 훑어보고 그러면 100점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 보통 한 팀에 한 3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10명이네? 10명 어간? 이 정도가 100점 나와요. 애들 거의 제일 처음에 잠 안 자요. 뭐 새벽까지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라고 그래. 원래 저는 뭐 새벽까지 공부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잠은 충분히 자라. 이게 되게 기본 원칙인데 근데 이때만은 애를 둬요. 왜냐면 초반에 분위기를 잡으려면 뭐 새벽까지 하든 어떻게든 이게 중요해. 뭐 잠을 많이 자도 좋은데 100점 나와야 한다. 9시에 자서 100점 나면 상관없다. 9시 자라. 근데 100점 안 나오면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해라. 지금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날 계약을 하려는 데가 아마 시간 제한이 없을 거예요. 계약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데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새벽까지 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옛날에는 스파르타반이 그 당시 11시 정도면 끝났으니까 애들이 스타디 카페 따로 끊고 따로 했어요. 밤 11시 끝나면 스타디 카페 끊어가지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랬어, 진짜. 남자애들이 진짜 토요일이면 같이 다 병원 갔어요. 링겔 맞으러. 어떻게 물어봐. 야, 니네 어디 가냐? 그러면 링겔 맞으러 가. 남자끼리 애들이 한 4-5명. 다 애들 그 당시 군대 바로 제대한 애들이 대부분이었걸라. 남자애들 한 23, 4. 군대 제대하고 보통 시작하잖아요, 남자애들은. 근데 진짜 링겔 맞으러 가요, 애들이. 내가 한두 번 본 적이 아니야. 근데 그런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게 초반에 이게 뭐 공부를 대충대충 하는 분위기 생기면 나중에 못 잡습니다. 나중에는 못 잡아요. 원래 관리반이라는 게 처음에 잡아야지 나중에 잡으려면 잡히지도 않아. 잡히지가 않아요. 처음에 내 입장에서도 압력을 계속 넣어야 돼. 괴롭히고, 여러분들 괴롭히고 압력 넣고. 이래야지 이게 목표 달성이 되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해이해져 버리면 나중에 못 잡아요. 풀어지면. 그래서 이게 내가 애들 달랬던 게 이거예요. 이때 끝내자, 우리는. 오히려 수험생들 이때 끝내려고, 지금 뭐 9월, 10월이면 이때 끝내려고 그래. 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한다. 덥기도 하고 여름철 가면 뜻대로 안 돼요. 나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서울대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응?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7, 8월 달에 공부가 안 됐더래. 서울대 애가 하는 말이. 그 나이가 어렸던 애야. 걔가 한 26인가, 이랬던 여자였는데, 야, 서울대 정도 나왔는데도 그렇게 긴장되대 그랬더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시험 어간에 가면요, 이건 없다고 생각해야 돼.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때, 지금 시작하면 한 뭐 5월, 6월에 끝내야 돼. 6월달 정도 수준에서는 합격이 다 끝나 있어야 돼. 그다음부터는 유지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때 점수 올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네. 그래서 내가 달래면서 야, 내년 2월달에 우리 합격 딱 해놓고 봄에는 좀 편하게 지내자 좀. 그러려면 초반에 그래 밀어붙여야 한다. 그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근데 이때 하면은 건강도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다시피 컨디션도 안 좋고 뭐 1년 가까이 하면 몸이 별로 체력도 안 좋아지고 자꾸 계속 앉아 있잖아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뭐 체력이 좋아지나 배만 나오고 살만 찌고 찌뿌둥하고 또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지, 그치? 그다음에 또 여름철에 얼마나 더워요, 그죠? 어차피 이때 생각하면 안 돼. 7, 8월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면은 다 실패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이걸 대입하면
근데 이 당시는 과목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짰던 거예요. 야, 7월에 시작하면 2월에 끝내자. 이랬었는데, 지금이라면 내 생각에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거 할 분들은 경제 끝내야 돼. 외형직이다 그러면 국제법, 국제정책 둘 중에. 어? 예를 들면 이제 약속을 해서 국제법을 끝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진도가 비슷해져야지 나중에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한 감 어느 정도 끝내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면 7월이 국가직 기준으로 피셋일 테니까 이때쯤 끝나 있어야 돼. 전공 과목도. 아, 이게 이때는 피셋 엄청 하고 뭐 전공 과목 이때 하면 된다. 아, 안 돼. 불안해서. 이게 없다고 생각해야 돼. 8, 9월을 우리들이 전공 과목을 해서 이때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이때 전략을 짜면 안 돼. 전략을 전공 과목까지 이때 끝나고 6월까지 끝내고 7월에 그냥 피셋 보고 이때는 유지만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 이 8, 9월이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 실패한다. 실패하고 무조건 있잖아요. 내용까지 해서 6월까지 끝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정이 엄청 타이트하죠. 응? 이때 국제법이나 경제학 끝내면 헌법, 행정법 끝내면 응? 근데 이제 헌법, 행정법이 3일씩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피셋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변수가 생긴 게 이제 피셋이죠. 그래서 이제 피셋 능력에 따라서 좀 틀릴 거예요. 만약 피셋이 잘 된 분들은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 되는데 불안하면 1, 2월 달에 헌법 3일하고 피셋 한 3일 정도 하셔야 할 거예요. 국가직 기준으로. 근데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라든지 다른 직료로야 뭐 피셋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이게 피셋을 한 이때 정도는 끝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합격선 근처에 가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3일씩 해서 하고 그 다음에 10일 실력이 되는 분들은 이때 경제학도 좀 하고 문제풀이도 하고 국제법도 문제풀이 좀 하고 땡겨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헌법 행정법 끝내고 뭐 이때 행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훈련하고 모의고사라든지 문제풀이 훈련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가서 피셋 보고 이런 식으로 국가직은 진행해야 되고 지방직도 그렇죠. 지방직도 국가직에 맞춰서 이때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 커리를 짜야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짜려면 땡겨야 돼. 뭐든지 다 땡기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2월에 땡겼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때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가 안 돼요. 이때 또 있잖아요. 결론이 좀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 잘 안 된다고. 또 합격자 발표 기다려야지 뭐 하지 이러다 보면요. 공부 또 덥기도 하고 공부 틀이 깨진다고 이때. 틀이 깨지기 때문에 이때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다 내용까지 끝내놔야 된다. 그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도는데 그죠? 이게 빡세게 굴려놔야 된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보면. 그럼 여기서 7월에 시작하면 실패한 유형들이 뭐냐? 100% 똑같은 게 있어요.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기출문제 안 풀어. 기출문제 적게 풀어 또는 이런 애들 대부분 실패해요. 그게 노답인 애들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얘네들은 이때도 떨어지고 이때도 떨어져요. 우리는 걔네들과 뭐 1년, 2년을 같이 지켜보잖아요. 그냥 학원 강의만 하고 끝나니까 쟤네들이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불합격하고 합격하는 건 모르지만 저희들은 1년 내내 걔들을 데리고 있고 또 그 다음 년에 또 온다고. 그럼 또 데리고 있고 뭐 2년 걸린 애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 이런 애들 무조건 장수생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 맨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해하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기출을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건데 우리들은 이해를 한 다음에 기출을 풀려고 그래요. 이거는 무조건 망쳐 드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 초반에. 근데 대부분 기존 관행이 이거기 때문에 이해를 한 다음에 나는 기출 풀래. 이해가 안 됐으면 기출 못 풀고 이해가 충분히 돼서 풀래. 그러면 문제 뭐냐? 그 다음날부터 점수가 안 나와, 개원자. 그럼 꼭 이렇게 나와요. 한 30명이면 한 10명 정도 100점 맞아. 하나 틀린 애가 한 대여섯 명 돼요. 2개 틀린 애가 또 대여섯 명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70점, 80점 되는 꼭 한 10명 가까이 돼요. 30명이면 대충. 이런 애들. 근데 당장 그 다음날 시험 보면 결론이 달라 그러나.
뭐랑? 기출문제 많이 푼 놈이랑 적게 푼 놈이랑은 그 다음날 결론이 달라요.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 얘네들이. 왜? 기존에 공부 습관이 잘못 들어다.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들어. 공부 습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 공부 습관을 못 바꿔요, 잘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게 공부를 하면은 처음부터 습관을 바꿔야 돼. 처음부터 마인드를 바꿔야 돼. 옛날 했던 마인드를 다 버리고 새로 태어나야 돼.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게 한 40회독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기출이든 모의고사든 합쳐서 이게 40회독 해주면 안정권에 들죠. 그 당시 잘했던 애들은 7과목을 100회독도 한 놈들도 많았어요. 진짜 잘하는 우리 옛날 스파르타반에 제일 잘했던 애들 보면은 100회독 가까이 해요. 걔들이 1년에. 그것도 기출 모의고사. 그때는 모의고사 되게 두꺼웠는데 100회독 정도 했었어요, 애들이. 시험장 가보면 기계적으로 풀지, 애들이. 어? 눈 감고도 푸는 거야, 진짜. 농담 아니라. 근데 그게 지금 해독하려면 잘해봤자 요새 애들은 뭐 10회독, 7회독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안 나요. 어중간해. 결론이 뭐 하나 차로 떨어지고 2개 차로 떨어지고 3개 차로. 그러면 이제 만약에 40회독 하잖아요. 그럼 안정권으로 합격해버린다고. 안정권으로. 그래서 이게 안정권으로 가려면 최소한 40회독은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얘네들은 절대 떨어지질 않아. 떨어지질 않아요. 뭐 10회독 하면, 그럼 좀 사람마다 틀려요. 머리가 아주 좋으면 간신히 합격을 해. 한두 개 차로. 합격을 해. 머리도 좋고, 해독도 한 15회독 뭐 이렇게 하면 합격하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 상담하러 오면 있잖아요. 내가 대학교까지도 맞춰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다 알아, 대부분. 왜? 너무 많은 내 머릿속에 통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 무슨 대학교 지금 대충 맞춰요, 진짜. 근데 그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서울에 있는 이제 기본적인 4년제 있잖아요. 뭐죠? 4년제 애들이 한 5회독 정도 하면 70점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점으로 평균으로 떨어지. 1년 차에. 딱 그래. 거의 대부분 그래. 한두 명 다뤄보는 게 아니니까, 서울에 있는 4년제 애들, 너 1년 공부했어. 그 다음에 5회독 했어. 그러면 서울에 있는 기본 4년제 애들이야. 중앙대니, 서울시립대니, 경희대니, 그런 애들. 동국대니, 이런 애들 딱 마이너스 10점이야. 기가 막혀요. 근데 한두 번 봤으면 이게 우연인가? 그게 아니, 우연이야. 계속 그렇게 반복돼 왔기 때문에 상담할 때마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걸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회독 뭐 4회독, 5회독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최소한 이 정도 해독을 내가 어떤 주요 교재를. 그러니까 주요 교재가 너무 얇으면 안 돼요. 기본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문제풀이 구조가. 너무 얇으면 뭐 해독해도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아.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아. 물론 여기서는 이제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로 이렇게 빠진 부분을 챙겨주긴 하죠. 넣어주긴 하는데, 플러스가 되면 좀 낫긴 하지만, 하여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기출 문제 또는 OX 문제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모의고사. 이 결합해서 대충 40회독 정도를 처리를 하든지 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뭐 컷이 올라갔다 신경 쓸 게 없다. 꼭 공부 못 하는 뭐해? 컷 신경 써. 근데 몇 대 몇이래? 100대 1인 뭐하고 3대 1은 뭐하겠어. 어차피 100대 1이든 내 생각에는 3대 1은 똑같아요. 왜? 여기서 잘하는 놈 10명, 여기서 잘하는 놈 10명이야. 내 생각에는, 컷 근처 가는 놈들, 컷 한 3, 4.4. 3, 4.4 같은 가는 경우가, 대충 10명 애들이에요. 여기서 10명, 여기도 10명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200대도 똑같아요. 허수가 있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 솔직히. 근데, 계속 몇 대 몇인지 이거 중시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난이도가 높았다, 난이도가 쉬웠다, 또 컷이 올라갔다, 낮았다.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 게 어중간한 게 서울의 4년제에다가 한 10회독하고, 나름 그 머리도 그래 나쁘지는 않고 10회독하고, 이런 애들이 딱 컷 근처에서 놀아요, 얘네들이. 컷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 애들이. 피 말리는 거지.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걸 벗어나려면 한 이 정도 해줘야 돼. 이 정도 해주면 컷이 올라가면 상관없지 뭐죠. 컷이 내려가도 상관없고, 난이도 높아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이게 초반에 기출해독을 진하게 해줘야 한다. 기출해독을 좀 진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압박감을 느껴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우리 밟아가지고 우리가 저기 집을 내듯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밟은다 생각하고 집이 쫙 나오겠잖아요. 우리 뭐 때 빼는 것도 있잖아요. 때 뺄 때 옛날에 뭐 발로 밟아서 때 빼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냥 작심작심 밟아서 이게 집을 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일단은 괜찮은 수험생들이 모여야 돼. 아닌 애들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어중간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중간한 애들도 가끔 보면 들어와. 그런 게 분위기만 싸해지고 어중간해지. 그래서 좋은 애들 모여야 되고 선생도 계속 압박을 가해줘야 돼요. 스스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압박이죠. 야, 우리 내년 10월이 있어. 이거보다 야, 내년 6월이야. 그럼 눈 아파 이걸로. 그렇잖아요? 내년 10월과 6월은 또 틀리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년 10월이면 그래서 시간 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 6월이 시험이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르죠. 그래서 더 압박을 가져야 돼. 내년 6월이를 목표다. 이렇게 생각. 6월까지 모든 걸 다 끝내야 돼. 6월 예를 들면 30일이 우리 시험 날짜다 이 생각하고 머리에 각인을 시키고 2차까지 다 합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스케줄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좀 더 압박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뭐 선생도 중요하죠. 선생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선생이어야 되고 두 번째 수험생들도 그런 애들끼리 모여야 돼. 합격에 미치고 해독에 미친 놈들이 나와줘야 돼. 꼭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꼭 그런 애가 있습니다. 옛날에 감사직 합격생들이 한 명이 엄청 잘한 놈이 한 명 들어온 거예요. 스파르타반에. 그래서 한 이만한 룸을 감사직을 만들어줬어요. 그 당시는 뭐 간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신림동에 감사직반, 외교직반 따로 룸을 만들어줬다고. 근데 요 놈이 여기 앉았는데 진짜 뭐 98 이렇게 나와요. 100점 만점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감사직에 한 7, 8명이 앉아있어, 주변에. 제일 처음 애를 못 따라가지, 얘네들이. 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98이야. 그게, 한계차인가 이렇게 떨어지고 들어온 놈인 거야. 근데다가 얘가 성실하다 보니까, 첫 번째 시험도 기간이 되게 짧았는데, 점수도 좋았고, 그런 애였는데, 주변 애들이랑 모였는데, 이때 대부분 다 합격했어, 주변에. 7, 8명이 합격했어요. 감사직이 되게 합격이 힘듭니다, 진짜. 우리도 1년에 2명 합격하기 힘들었고, 2명, 1명 이랬걸랑, 감사직. 근데 1년도에만은 6, 7명이 합격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를 중심으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끝나서 이제 내가 물어봐요. 그때는 관이 여러 가지 있어, 층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봐. 야, 너는 솔직히, 네 마음속에 저놈을 한번 꺾어보고 싶다라는 애가 있었냐, 없었냐 하면 대부분 있었다고 그래. 대부분 있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언터처블한 놈이 한 명은 있어줘야 돼. 중요한 게. 처음부터 시험 보면 계속 100점 받는 놈. 열애도. 다들 그래야겠지만, 그런 애가 한 명은 나와줘야 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시험만 보면 다 100점 받는 거, 걔는. 진짜 하나, 두 개 틀리는 거. 옛날에 97, 8 이랬다. 7과목 시대 때. 한두 명 애들이. 외연기도 그래요. 외연기도 이상하게 그런 애가 꼭 들어와. 97, 8 나오는 애들이요. 그러면 그 주변이 다 합격을 해. 옛날에 고시도 그래요. 고시도 스타디가 있잖아요. 5명이면 4명 합격하고 이랬습니다. 그 스타디는. 그 당시 막 100대 1이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럴까? 안 그래. 되는 지만만 되는 거예요, 원래. 다른 스타디는 5명 다 떨어진다는 거지. 역으로 생각하면 100대 1 시험에서 여기서 3명, 4명 나왔어? 그럼 다른 쪽은 뭐라는 거예요? 전멸이라는 거지. 원래 그래요. 공부라는 것이 원래 그래. 비상계획 저번 하는데 뭐 같은 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불리할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러와야 돼. 그래야지 경쟁이 돼.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잘한 놈이 들어와 줘야지 자극이 돼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해 연도에 기억하기에 서울시가 6월 달에 감사직이 있었다고. 감사직이 있었는데 애가 1등을 했어요. 서울시 감사직에서. 그 연도 있었어요. 근데 국가직이 8월이었는데 다른 애가 애를 젖혔어요. 동대 경찰 행정과에 있는데 기억에. 걔가 이 언터처블을 마지막에는 쳤죠. 6월 달에는 합격은 했지만 못 쫓치더라고. 근데 국가직은 애가 얘 점수를 넘어버렸어요. 실제. 그래서 이게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돼요. 그래서 수험생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수험생을 모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이제 일요일 반 수험생들은 대부분 우리가 경험을 해봐가지고 대충 알 거예요. 시스템도 알고 훈련이 잘 된 수험생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수험생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어. 신참애들은 이제 걔들 보고 따라가야 돼. 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 합격합니다, 이게. 외형직도 우리가 한 10명, 9명, 10명까지 합격한 적이, 9명까지 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한 30명 뽑았을 때 스파르타반에서 9명 정도 합격한 게 제일 많이 합격했을 때 9명이었어요. 우리만 해봤자 한 외형직 한 3, 40명이었거든요. 30명 정도 신림등이 있었는데 한 9명도 합격을 했었어요. 30명 중에. 그러면 그 당시 왜 합격하느냐? 이런 애들이 들어왔을 때 합격. 신기하더라고. 이런 애가 들어온 연도에 합격률이 높아져. 이런 애가 있을 때가 있으면 있을수록 합격이 높아져. 합격률이 높아지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옆에 사람 다 합격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합격. 물론 이제 자기가 이런 사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수험생들이 와줘야지 이게 경쟁이 돼서 합격하지. 아니면 김 빠진 맥주처럼 공부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다. 끝이 안 나요. 수험이라는 게. 수험이라는 끝이 안 나. 그래서 좋은 수험생들을 모아야 돼요.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훈련 계속 해야 돼. 이 수험생들이 문제풀이 훈련을 계속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집중적으로, 뭐 일요일 날도 하겠지만, 일요일 캠프 이런 거 통해서 집중적인 문제풀이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훈련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합격생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첫 단추가 이거예요. 1월 달에는 기본 강의. 이때 어떻게 해서 이제 공부에 몰입을 시키느냐. 어떻게 몰입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몰입을 시켜야 하는 게, 몰입은 혼자가 안 돼요. 혼자서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도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돼. 많은 사람 필요치 않아요. 우리 보면 옛날에 하면 한 30명 정도도 적정한데, 30명, 뭐 열 몇 명도 괜찮아요. 열 몇 명도 할 만한 애들만 딱 열 몇 명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딱 생겨요. 한 열 몇만 모여도 시너지 효과가 딱 생기는데, 그걸 모아서 이제 수업 듣고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에 문제 열심히 풀이하고, 그 다음날 100점 맞으려고 서로 경쟁을 엄청 해야 돼. 그 다음에 정보도 교환하고 이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관리반 하고, 이제 일요일 캠프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 똑같아요. 일요일 캠프는 매주마다 이제 문제풀이 캠프를 하겠고, 그 진도표는 이제 커리큘럼은 이거는 올별 커리큘럼은 애시적인 거로 봐야 돼. 바꿔야 돼, 계속. 이게 해봐서 바꿔야 돼. 수험생 실력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이 때문에 근데 전과목 해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한 좀 땡기는 게 좋죠. 여러분이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 땡겨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고, 헌법 실강이 16회밖에 안 돼요. 행정법도 한 그 정도일 거야. 근데 강론 나중에 좀 몇 회 해줘야 할 텐데, 강론 한 5월달이나 뭐 시간 내서 이때 해주면 강론 한 5회 정도 하면 4회, 5회 이렇게 하면 행정법 한 20회 정도 되겠다. 그래서 강의 그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많이 안 걸리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훈련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이제 피셋 성적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좌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공부 커리큘럼이 좌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피셋 실력을 자꾸 체크를 하긴 해야 돼요.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원 모의고사 이런 걸 통해서 해줘야 되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하는 데는 지금 이 근처에 아마 월요일날 계약을 할 테니까, 여기서 뭐 멀지 않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지금 계약을 할 예정이고, 아마 1월 달부터는 시작을 할 거예요. 1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 시설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는. 나는 뭐 시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인데, 원래. 옛날 스파르탐 할 때도 저기 신림동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시설 중요시 않았는데, 이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설이 나름, 내 기준으로서 매우, 쓸데없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요.
이미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인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저렇게 절대 돈 안 쓴다, 저런데. 왜냐하면 내 기본 입장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컨텐츠만들이 신경을 써야지 뭐 저런 데 돈을 써야 되나? 이 생각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랑 좀 틀리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시설을 중요시하는데 나는 뭐 시설은 뭐 나는 옛날에 뭐 3만 원짜리 독서실 공부한 사람인데 앉아서 공부하고 자지도 않고 나는 옛날에 새벽까지 앉아서 공부했어요. 눕지도 못해 추워서. 바닥이 추우니까 싸니까 저녁에는 난방을 안 해줘요. 난방을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누울 수가 없어. 방도 따로 안 얻었어요. 나는 거기 한 24시간 독서실에서 상당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자는 습관이 지금도 잘 들어가지고 앉아서 지금도 잘 자요. 거의 눕질 않았어요. 진짜 피곤하면 사우나 갔던 거지. 목욕탕 가서 좀 목욕하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어서 시설 중시는 안 하는데 나름 저기는 시설이 내 기준으로는 너무 많이 좋더라고. 뭐 저렇게 좋을 필요가 있나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고 나쁘진 않을 거예요. 시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테고 물론 불편한 건 다 있죠. 뭐 살다 보면 뭐 아이고 세상 살다 보면 불편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불편한 한두 군데 아니지. 집도 그러는데. 근데 그거 치고는 괜찮을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1월 달까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면 되고 다행히도 1월 캠프 했던 분들은 다들 검증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월 캠프 했던 분들은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지. 새로운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고 1월 캠프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그 사람들이 빨리 이제 정착을 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의외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 분명히. 그리고 또 신림동에 온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먹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력이 있어요. 의지가 있고. 노량진은 틀려. 내 생각엔 노량진은 길 가다 들어오는 데고 내 우리가 그러나 야 노량진 길 가다 들어오는 데고 여기는 작심을 해야 돼. 여기 시골 아니냐. 깡시골. 옛날에는 여기 다 나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스파르타반 저기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들 건물주들 이렇게 앉아 있어. 지나가다 보면 막 얘기하고 계셔.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 오늘 시내 나간대. 여기 시내가 아닌 거야. 시골인 시골. 요새는 스타벅스도 들어갔지만 옛날에는 스타벅스도 없었잖아. 이게 시골이라 생각하는 거야. 옛날 그 분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여기 그 전철역 생겨서 다행이지. 전철역 없을 때는 제 시골이었던 거야. 옛날 고대 애들은 죽으려고 그러지. 연대 애들은 좀 낫지. 보통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 6시 반에 강의시했대, 저녁에. 고대 애들 자기 학교 강의 시간 끝나고 여기까지 와야 걸려. 옛날 사법시험 할 때. 6시 반에 강의 시작했고. 엄청 멀다 그래. 내가 봐도 고대 저기 올라면 옛날에 얼마나 걸렸을까. 뭐 1시간 뭐 반? 이렇게 걸리지 않았을까, 옛날? 고대들이, 많아 걸려, 옛날에는. 이 동네에서. 연대들도 많았지. 연대는 2호선 다니니까 너네들은 편하다고 그랬대. 이대나 연대는, 야, 너네 편하게 오는 거야. 고대 저 불쌍한 애들. 뭐 경희대들, 야, 이 걔들 고생 엄청 한다. 그랬죠. 그랬었는데, 요새는 뭐 전철 들어와서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는 이제 한 번 걸러줘요. 공부를 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신림동이 내보면. 옛날에 노량진이랑 신림동 두 군데 우리도 같이 또 운영도 하고 이랬었는데, 비교해보면 신림동 애들 공부 잘해요. 신림동 훨씬 잘합니다. 왜냐면 들어온 것 자체가 마음 먹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대부분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었지만 반 정도는 여기서 살았어요. 신림동 애들이. 여기 살았었는데, 그냥 이사를 오기 복잡하죠, 여기는. 노량진은 사는 분보다 이렇게 출퇴근도 많을걸? 노량진 아무래도 버스편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신림동은 왔다 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고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니까 그게 마음 진짜 먹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도 아마 괜찮은 분들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닌 분들은 솔직히 빨리 나가줘야 돼. 그 수밖에 없어. 이거는 물론 이제 나갈 수밖에 없어. 왜? 자기 혼자 소외됩니다. 여기는 공부도 하면. 여기 특징은 우리 해보면 공부를 못하는 소외됩니다. 결국 걔네들이 나가요. 우리도 붙잡지도 않고 나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마 물갈이 좀 몇 명은 될 거예요. 뒤쪽 애들은 어차피 걔들 다 이거야.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해를 한다면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해를 해야 문제를 푼다. 이 명제가 잘못된 거야. 또는 헌법이나 행정법 이해할 머리가 안 돼요. 머리가 안 돼.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순간이 도착을 안 해요.
그 때문에 영원히 제대로 문제를 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푼다라면요. 네가 그렇게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 그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마찬가지인데 학문이기 때문에 하루아침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변호사 시험 애들도 봐보세요. 내가 오후도 지금 변호사 시험 강의해야 되는데, 걔들 다 진짜 좋은 대학교 애들이죠. 지방대 애들도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이야. 그래. 어제도 내가 지금 시청에 가서 공무원 만나고 왔는데, 내 동기, 서울시 국제관계 대사 만나고 왔는데, 아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 아는 사람이 찾아왔어. 그랬더니 누구 하나 들었다고, 고문 변호사 일을 하나 들었더라고.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여자애 누구예요? 그랬더니, 고문 변호사래, 자기 회사. 얘네 회사 원오고. 그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애도 충북대 나왔는데, 대학교는 이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있는 충북대든 뭐든 간에 다 명문대에 서울대에서. 근데 또 로스쿨 나와서도 공법 이해하는 놈이 없다. 다음 달에 시험인데, 어제도 여기 나온 애들 연대 출신인데, 아직까지도 법학 체계가 없어, 내보면. 헌법성과 권한쟁의가 왜 이렇게 들어온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생각해보세요. 연대 나왔으면 머리 나쁘진 않지. 근데 로스쿨 3년 나왔지. 근데도 아직도 헌법성과 권한쟁의를 구별을 못 해. 그러니까 일반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이게 내 말은. 그런 애들이 연대 나와서 로스쿨 3년 해도 권한쟁의 헌법성 구별도 못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로스쿨 나왔냐고. 안 나왔잖아.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푼다? 그럼 언제 풀 건데, 솔직히 내 말은. 내가 궁금한 것은, 그럼 내년 우리가 6월이 목표인데 6월까지 되냐 이거야. 우리 전략적 목표가 먼저예요. 우리 전략적 목표가 뭐예요? 물론 최종 합격이지만 6월 달에 합격 수준 올라간다. 이게 최고 전략적 목표라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1월 달 내 강의 들어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서 너 뭐 헌법만 아니 행정법도 안 하고 행정학도 안 하고 경제는 안 할 거야? 다 해서 될 수 있는 얘기냐고, 내 말은.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전략적 목표는 시체말로 우리가 빼박이라고, 빼박. 우리가 바꾸면 안 돼. 바꿔서는 안 되는 목표란 말이죠. 이게 전략 아니야, 전략. 그럼 이걸 달성하려면 뭐 해야 돼? 근데 6월 달에 합격 수능 하려면 문제풀이를 해서 문제에서 안 틀려야 되는데, 적게 틀리거나. 근데 문제풀이 훈련은 언제 할 건데? 그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이렇게 했어. 강의를 했어, 선생님이. 학원이든. 그 문제를 언제 풀었어요? 수학 그 이론 듣고 수업 시간 듣고 언제 풀었어? 한 달 후에 문제 푸나? 두 달 후에 문제? 이해한 다음에? 그 수학 공식 이해한 다음에? 이 수학 공식은요, 만든 놈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 천재들이 만든 거야. 미분적분 이론 만든 놈부터 시작해서, 뭐 오일러 공식인가 무슨 공식 이런 거 만든 사람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그 공식을. 우리 때는 공식 그 도출되는 과정을 계속 선생님이 암기하라 했걸라? 요새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래, 나 기억이 나요. 수학 공식 도출되는 과정. 과정 계속 암기시켰다고, 우리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그러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의미는 뭔지는 모르지, 나도. 이해를 못 하지. 그 당시 내 기억에도, 이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암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면, 지금까지도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아니, 전략적 목표를 생각하자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탑다운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탑다운식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지. 나는 내가 원하는데 이해를 한 다음에 갈래. 그러면 이거는 너는 이제 10년 후에야 목표 달성이 되려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 놓쳐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중시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때 이 방식을 빨리 버려야 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강의들은 무조건 문제 풀어야 돼.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더 좋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100점하고, 이게 습관화돼야 돼. 다른 과목에도. 헌법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헌법에서 그렇게 하다가 다른 과목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시범을 보여줘야 돼. 헌법 한 과목에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 하는 방식 자체가 대부분 잘못됐어요. 근데 저수험생도 마찬가지. 그게 점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안 나오는 거야. 우리는 알걸랑 저런 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초반에 누가 잘못 잡아줘서. 초반 한 과목을 시작할 때 잘못 잡으면 이게 그 다음 과목도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노력을 해도 인풋을 해도 결론이 안 나지.
그러니까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의 최대 보약은 점수예요, 점수. 점수 이상의 최대 보약이 없다. 아무리 저는 뭐 산산노경을 엄마 아빠가 갖다 바쳐도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요, 점수입니다. 점수만 잘 나오면요, 그래서 없었던 에너지 생기고 우울증, 뭐 공황장애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사람들이 수험생이 우울하고 힘들어요? 미래가 안 보여서. 왜 미래가 안 보여? 오늘 시험 봤잖아. 점수 안 나오는 거 봤잖아. 점수 안 나오는 거 봤는데 그거 가지고 너 기분 좋니? 아니 뭐 20개에서 막 대여섯 개, 서너 개 막 틀리고 네다섯 개 틀리는데 뭐 점수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겠어? 그냥 다 맞아봐. 그래서 이게 마약보다 더 심한 중독이 점수입니다. 100점. 왜 전체 1등 계속 전체 1등 안 하냐? 100점이라는 게 마약보다 더 심한 중독이. 주변에 다 그러거든, 주변에서. 주변에서, 야, 네가 1등 했다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지,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지, 부모님이 그렇지. 매일 그런 얘기는 듣고 사니까 얘가 마약에 중독되듯이 100점이 중독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순환고지로 가려면요, 진짜 신중해야 돼. 100점을 맞기 위해서, 처음에. 처음 모의고사 볼 때 100점 맞아야 돼. 우리 반 배치고사 할 때 1등을 하고 들어가야 돼. 그럼 선생님이 다른 대우를 해줍니다. 뭐 수학 선생님도 그렇고 국어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얘가 전체 1등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학교장도 그렇고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걔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왜? 계속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거든. 얘가 전체 1등 다 알고 있거든. 배치고사. 이게 우리 학교 1등이구나. 그럼 계속 담임도 그렇고 수학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도 그렇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하면 100점을 계속 유지하느냐 이 생각을 계속 잘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점수도 버릇이 습관이야. 100점도 습관이고 실수도 습관입니다. 실수도 습관이야. 처음부터 실수로 용납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처음이니까 뭐 2개 틀렸으니까 잘했다. 이 생각하면 안 돼. 이거 할 때는 2개 틀렸다 이러면 그걸 용납하면 안 돼. 안 틀려야 돼. 그치? 왜 2개, 3개 틀린다는 게 실수를 한다는 얘기걸라. 그럼 그것도 습관화 돼버려. 그럼 계속 2-3개 틀려줘. 우리가 보면. 습관이 그래 만들어지면. 근데 처음부터 실수 안 하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실수 안 합니다. 그게 전체 1등 한 놈은 계속 실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기본 강의 할 때 해줘야 돼. 근데 뭐 일반 학원 강의로는 이게 힘들지. 뭐 강의하고 끝나니까 선생님이 그때 이미 사후 처리를 못 해주잖아. 수강생도 많기도 하고. 근데 이게 관리반이랑 이제 강의반이 결합됐을 때는 그 관리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성적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서로 간에. 그래야 자극을 받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여기서는 뭐 개인정보고 뭐고 하네. 옛날 우리 다 들어올 때 개인정보 관련돼가지고 동의서 다 쓰고 들어오라고 한다고. 왜? 이거 저 이름 공개하는 거 다 개인정보고 점수랑. 안 그래? 개인정보 배우잖아. 그리고 우리 다 양식이 있었어요. 동의서가 있었다고. 지금 노량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신림동은 항상 우리 개인정보 동의서 다 받았어요. 그래도 공개하겠다고. 그래야지 경쟁이 돼요, 이게. 경쟁이 되지. 점수를 공개를 안 하면 경쟁이 안 돼버려. 옛날에 신림동 애들은 이게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여기 일요일반도 그렇지만 너 몇 개 하면 바로바로 대답한다고. 노량진 가잖아요. 대답을 안 해. 창피하다고. 근데 신림동 애들은 당연히 대답해. 선생님이 야, 너 몇 개 딱 나와. 다 돌려서 알려줘, 애들한테. 내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알고 있으라는 얘기걸라. 우리도 이제 지금은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다른 사람도 보라는 얘기걸라. 서로서 보고 너는 몇 개 틀렸는데 다른 사람은 도대체 몇 개 틀렸을까? 그 노량진 갔더니 이렇게 말하면 뭐 부끄럽대. 문화가 틀려. 그러니까 문화가. 그리고 훈련 안 시켜놓으면 얘네들이 문화가 틀려요. 너 몇 개 틀렸냐면 몇 개? 잘 못 봤어. 이렇게 대답한다고. 근데 신림동은 짤 없어. 딱 하면 딱 대답해. 왜? 다 그래 습관이 되니까.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공개를 해줘야 돼. 그래야 경쟁이 돼요. 그걸 당연시 여겨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100점을 맞기 위해서 실수를 안 하게, 실수도 암기도 해야 되고, 실수도 안 해야 되고, 왜 실수하는지도 분석도 해보고. 제일 처음에 틀리면요, 다 이유수로 써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이유수 써와. 몇 번, 무슨 지문 때 왜 틀렸는지 써오라고 그래, 애들한테. 왜 틀렸는지. 야, 암기를 못해 틀렸는지, 이해를 못해 틀린 건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놓친 건지, 이유를 써봐라. 다 써오라게 해요. 틀린 개수.
그 번호에 따라서. 제일 처음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지 지를 알걸라. 한번 써보는 거랑 틀려요. 채점은 그냥 해보는 거랑, 써봐. 왜 틀렸을까, 내가 이거를. 암기가 안 됐나? 어제 공부를 이렇게 해서 잘못했나? 써보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하게 돼 있구나. 다 써보라고 한다고 제일 처음에 틀린 이유를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 실수를 처음부터 안 하는 습관을 빨리 들여야 돼요. 이것만 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1년 내내. 헌법 시간에 계속 100점 맞는 애들 있죠? 그냥 끝까지 갑니다, 다른 과목도. 다른 과목도 그렇게 끝까지 잘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시작할 때 100점 맞는 거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틀리지 않는 거예요. 아예 문제 자체를. 그런 습관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 습관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공부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뭐 이제 그 방식은 뭐 노량진 스파르타반도 이제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신림동 똑같아요. 내가 만든 방식이어서 그 방식이 뭐 시간 관리 이렇게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대부분 뭐 경험한 분도 있을 테고 하니까 공부 집중 시간을 좀 너무 많이 했나? 우리는 옛날에 신림동에서는 100분 단위로 했걸랑 2페이지 가보면 2페이지 쪽 가보면 100분 단위로 했는데 좀 줄여달라면 줄여줄 수는 있어요. 옛날에 신림동이 시간표예요. 모의고사 보고 8시 20분부터 이제 시작하는. 모의고사 이제 8시부터 8시 15분하고 채점하고 이렇게 하면 하는데, 근데 그 100분씩으로 기본적으로 잡았는데 힘들면 60분씩이든 70분씩이든 줄여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랑 좀 논의해서 시간표는 좀 바꿀 수는 있는데, 시간표는 좀 조율할 수는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시간표는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실 때랑 그다음 일요일 캠프 할 때 그걸 잘 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방법은 거기서 배워야 돼. 뭐 말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거기서 배우는 수밖에 없다. 결국 일요일 캠프랑. 그래서 입실료 같은 거 보시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요일 캠프가 3만 원씩 받았었잖아요. 일요일 캠프 3만 원씩 받았었는데 여기 입실한 사람들은 따로 안 받으니까 그건 많이 전략이 될 거예요. 원래 3만 원씩 매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받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도 이번에는 안 받을 예정이니까, 솔직히 기본 강의 30만 원 싼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한 48만 원 받아야 돼. 이게 하루당 3만 원 받아요. 시간이 6시간이고, 그 다음에 일반 강의랑 틀려, 이게. 노량진 강의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때문에 한 3만 원씩은 잡아오는 게 맞아요. 저기도 지금 60만 원이면 3만 원씩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게 원래 신림동 가격이 3만 원이 회당. 노량진은 좀 싼데 신림동 가격. 근데 여기는 지금 6시간이라고. 4시간 기준으로 지금 3만 원이거든. 신림동 강의 들으시고 국제정치야? 네. 들으시나 보잖아요. 내가 물어봐요. 그것도 할인이라 뭐. 원래 5만 원인데. 원래 5만 원이래. 변호사 선생님 5만 원이거든. 행시라든지. 행시나 변호사님 5만 원이고, 우리는 더 비싸요, 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우리 변호사 시험은, 내가 하는 변호사 시험은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신림동이 원래 옛날부터 강의료가 비싸요. 비싸고. 근데 이거는 6시간이 더 비싸야 되는데, 내가 36만 원씩 먹고도 너무 적게 썼다 생각을 해요, 진짜. 진짜 그래, 나는 그렇죠. 그 정도 가치는 있어요. 노량진 강의랑 같이 생각하면 안 돼. 나도 엄청 신경을 쓰고 써서 강의를 진행하고 애들 관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좀만 바꾸려. 이게 많이 받아서는 관리가 안 돼. 많이 받아서 어떻게 관리가 돼? 내가 다 알아야 걸려. 저는 어제는 몇 점 맞았고 저 자식이 몇 점 맞았고 쟤는 뭘 하고 못하고 쟤는 뭘 잘하고 이걸 내가 다 알아야 되걸려. 그래야지 말을 해줘야 적시에 딱딱 맞는 대응을 해주지. 근데 노량진은 그게 안 돼. 엄청, 저놈이 뭐 하는 놈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나도. 난 노량진 알고 싶지가 않아. 신뢰한 얘기도 안 해. 그냥 문제만 만들어. 대화도 안 해, 걔네들이랑. 솔직히. 대화도 안 해. 대화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강의만 가는 거구나.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다 알아야 돼, 내가. 제 모의고사 애들 계속 몇 점 받더라.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내 머릿속으로. 그래야지 내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의료가 비싸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만 원도 되게 싼 거야, 아직. 근데 2만 원 계산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 너무 싸게 했어. 근데 저 진짜예요, 진짜. 그거는 확실해. 응? 근데 이번에는 강의료도 안 받으니까, 어? 다음에는 받아야 할 거야. 한 10,000원씩이라도. 내부 수험생들은. 다, 밖에는 3만 원 기준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애들은 3만 원씩 해야 돼, 강의료가. 응? 하루당. 내부 애들은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응? 행정법 시간 뭐라고? 다음에 받는다. 아니. 여기 다 써놨잖아. 행정법은 아니고. 그 다음 만약에 강의를 한다라면. 그렇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여기 근처 다른 데 얻으려고 했어요. 그냥 변호사 시험 애들이 있어가지고 반반씩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계단에 시작을 하기. 실을 나눠줘야 돼. 근데 옆에 하려고 했더니 너무 조건이, 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줘서 그냥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급하게 어디 근처 핵에서, 월요일날 사인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또 실이 하나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애들은 따로 구해줘야 돼. 지금. 만만한 장소가 없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구하러 갔는데, 이게 제일 원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는데, 거기는 나왔다가 들어가 버렸어. 거기를 얻으셔야 되는데. 제일 아깝긴 한데, 나왔다가 들어간 데가 있었어. 되게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장소였는데, 찍어놨는데, 근데 그때는 여름에 나왔다고. 근데 내가 여름에는 할 생각이 없었걸로, 별로. 내년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봤었는데, 들어가 버렸어. 다시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건물 좀 큰 건물 하려고 했더니 가격이 뭐 상상을 그래서 이 근처로 얻었는데 오히려 더 잘 얻었다 생각해. 어제 생각하는데 훨씬 더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우리 약간만 손보면 되는 정도로 아주 훌륭해. 내 입장에 너무 훌륭하고 여름 입장에서는 훌륭한 정도는 돼 있고 여름에 안에 일반 스타디 카페 정도 쓰는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자석수들은 못 받을 거예요. 그게 50 몇 성이가 돼 있는데 우리는 한 30 몇 석까지만 받을 생각. 만약에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지금 제일 좋지. 지금 쾌적하지 뭐. 한 명에서 두 자리 쓰대. 50 몇 석이더라. 내가 가보니까 56석인가 그렇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지금은 한 10명 어간 정도 받을 예정이니까. 대충 여러분이 한 명당 두 자리 써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뭐 가을 되면 모르겠지만 가을까지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가을까지 있으면 안 되고. 이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 근데 시점 나도 잘 몰라요. 시점은 잘 모르는데 당분간은 아마 그럴 거예요. 당분간은 그럴 테니까 쓰는 데는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자석이나 뭐 이런 건 쓰는 데 큰 불편함은 없을 테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렇지? 시설 이런 거 나는 관심도 없는 사람 원래는 관심 없어요. 원래는 없어 관심 아예 없어 원래. 근데 우리 집에도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집 이사 갈 때 내가 가서 계약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집을 사전에 알아보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집도 그냥 우리 집사람이 가자는 데로 가고 이런 스타일이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데 뭐. 집에서 자고 누워서 자다가 바로 나오는 사람이야. 밤 늦게 돌아가고 아침 빨리 나오는 사람이어서 집에 어떻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지 뭐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처음 시작할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초반에 쫙 빼야 한다. 쫙 빼야 되고 문제는 가급적이면 내가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헌법이나 행정법이나 만약에 저기 국제법, 국제정책도 아마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 외형직 나랑 친한 분들 몇 분 계시고 또 이 비상객관 하신 분들도 좀 논술도 좀 봐줘야 되고 아니 난 재밌다 생각해. 옛날에는 내가 한국사도 내줬어요. 내가 지자론도 내줬다. 지자론가 다 내줬어. 나는 애들 오면 왜냐면 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애들이 있어. 그래서 또 뭐 문제 풀어보니 물어봐. 없대 문제가 지자론. 그러면 내가 나 지자론 법정 보고 만들어. 지금 범죄학도 만들어주네.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을 되게 만들어주잖아. 그렇죠? 이 계속 보니까 그래요. 안 친하면 안 만들어지 나도. 에이씨 친하지도 않은데. 근데 좀 친한 애라서 하다 보면 친한 애들은 좀 물어보다 보면 말하다 보면 저게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습관화돼서 옛날에는 한국사도 만들어줬어. 지자론도 만들어. 국제정책, 국제법 당연히 만들어주고. 뭐 할 일이 뭐 있어.
그래서 일요일마다 하여간 평일날도 문제는 이제 평일은 헌법이나 행정법 위주로 만들고 일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그거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뭐 국제법도 만들어 줘야 되고 국정에도 만들어 줘야 되고 진짜로도 이렇게 지방자치 하는 애들 꽤 있으면 법정은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어. 법정은 내가 그 사람보다 잘 내요. 솔직히. 범죄학도 뭐 내가 내는 게 더 어렵다고. 범죄학도 이거 공부하면 되는 거야. 기본서 보면서 막 기본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 근데 솔직히 머리는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다 잘 만들지. 나는 그 생각을 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몇 배가 좋은 사람 내가 그걸 못 만들어. 근데 이제 신경을 쓰느냐가 문제죠. 물론 이제 중요한 거지만 문제는 다 잘 만들어요. 그 사람보다. 새로운 내용을 봐도. 그래서 내가 외국문고시 할 때도 거의 다 문제 다 찍었걸요. 내가 찍은 문제 거의 빠져나간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스스로 다 찍어서 시험장 안에 다 그대로 나오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신기하게 잘 찍어. 그 헌법할 때도 뭐 내가 사시할 때 내가 실력은 제일 쳐줘. 처음에 시작할 때. 왜? 뭐 알아야지. 나는 뭐 헌법 하고 싶지도 않고 영어 하려고 그랬네. 학원에서 영어 하려고 그랬어요. 인문고시 출신이다 영어 하겠다 했더니 영어 선생님 엄청 많고 헌법이 하나 비어있대. 헌법 가서 하래. 나 법 정보장도 아니고 너 헌법 전혀 모르는데 그랬더니 너는 뭐든지 하면 될 사람이 딱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오너가 여러 학원 많이 만들었던 양반인데 나한테 어거지로 시킨 거야. 그래서 헌법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지. 그런 강의를 하는데 1월 달에 내가 이제 외무부 그만두고 나왔는데 나왔는데 4월 달에 강의하래. 근데 공부할 시간이 있나? 나는 이제 1차도 공부를 거의 안 하고 합격한 사람이고 짧게 2개월 딱 공부했거든. 헌법을 2개월에 헌법만 아니라 다른 과목 다 봤걸라. 1차를. 헌법 공부 시간이 얼마 있겠? 한 10일 했겠지. 내 인생에서 그 당시에는 한 10일 정도 내 시간을 써가지고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야. 그리고 시험장 가서 합격해서 시험을 다시는 안 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5년간 외무부 근무하다가 나왔더니 헌법을 알아. 그럼 뭘 알겠어? 내가 전공도 아니고 내가 고시 공부할 때 10일밖에 안 했어. 우린 2차도 없어요. 2차도 외무고시에는 헌법이 있고 다른 과목은 지식이 많지. 없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 그랬더니 4월 달에 왔는데 뭘 내용을 알아야지 뭐. 헌법 체계를 모르는 거야. 3년 지난 게 알겠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야. 3년 지나야 좀 알겠더라고. 그 전에 이게 질문하면 답변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 모르니까. 뭐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잘 모르니까 공부하고 내일 설명해 줬다. 다음 주에 설명해 줬다고. 기다리라고. 진짜 그래. 모르니까 내용을 진짜. 근데 1년 만에 싹쓸이 했어요. 실험등 들어와서. 왜요? 왜 싹쓸이 했겠어요? 문제를 다 찍어주니까. 내용은 모르는데 문제를 기가 막히게 찍어. 딱 보면 교수 마인드 이걸 내. 딱 보면. 그걸 딱 내면 그게 나오더라고. 그거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찍어주는 옛날 사회법 시험 할 때도. 내용 몰랐다는 게 진짜 3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그 전에 질문하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모르니까. 지금 솔직히 뭐 실림동 이런 거 내가 가끔 이렇게 우리 네이버 들어가고 어떻게 핸드폰인지 아니면 컴퓨터를 하다 보면 다른 학원들 막 질문이 뜨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 뭐 이게 누르면 그게 이제 카페를 우리 카페 들어가 누르면 다른 카페가 내용이 같이 떠요. 요새는 이상하게. 그래서 가끔 헌법 질문이 그래 눌러보면 답변이 선생 답변이 안 맞아. 이게 아니야. 잘못된 답변이 엄청 많더라고. 모르는 거야, 선생도. 선생도 모르는 거야, 진짜. 나도 몰랐었어, 옛날에. 한 3년 지나니까 좀 알게 되고, 한 5년, 7년 지나니까 이제 하도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때는 다 알지. 야, 너 뭐 질문하지? 이때 질문 나오는 거야, 그 자식들은. 딱 그 질문 할 때 내가 알아. 딱 신의 나오면 뭐 대충 얘기를 해. 그러면 너 이거 알고 싶어서 온 거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너무 많이 경험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때 질문 나오지 딱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잘 몰랐다고 나도.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헌법을 못 한다는 거야. 3년 지나도 안 돼. 아까 했잖아, 우리 로스쿨 애들도. 그래, 맨날 꽈락 맞고 말이야. 그러니까 로스쿨 애들 40개 중에 23개가 컷이에요. 23개가 헌법 객관식. 근데 여기 40개 중에 23개 맡은 사람이 없어. 일요일 캠프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연습시켜 놓으면, 여러분 중에 매일 시험 보잖아, 일요일 날. 40개 중에 23개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다 35개, 30 몇 개 맞지. 내 문제가 로스쿨 문제 더 어렵구나. 그럼 내 문제 보통 2개, 3개 틀리는데, 그럼 40문제 곱하기 2 하면 4개, 5개 틀리는데, 변호사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자빠진 거예요. 변호사 쪽에서도 객관식 전문가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보면. 선생도 없고 애들도 잘 모르고. 어떻게 공부해. 다 걔들이 뭐가 문제, 이해를 하고 문제를 공부하려고 그래. 걔들도. 이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걔네들 주관식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 걸라.
그다음 기록형도 있걸라 문제가. 헌법이 객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례형도 있고 기록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객관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이 법학은. 안 끝나, 그냥. 중요한 거 안 끝나.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빨리 문제 푸는 게 최고다. 빨리 문제 풀고, 빨리 테스트하고, 계속 모의고사 풀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할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암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기울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독 방식에서 왜 이런 방식을 개발을 했느냐.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이해하려고 안 나가 진도를 못 내. 그래서 왜 오해독 해독 자꾸 하라고 압박을 넣느냐. 이게 더 중시된다는 거야, 이해보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요, 이해를 하고 하려면 해독이 안 돌아가. 해독 이래도 끝나. 이래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끝나. 그럼 점수 맞으면 그 다음날 모의고사 하면 딱 70점 나와요. 대부분 우리 그냥 이해를 한 다음에 나 해독을 하려면 이해가 잘 안 돼. 지 마음에서 이해하고 싶다는 얘기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해독이 이래독해. 그럼 70점 나와. 이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애들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고 이거부터 달성해라. 그 다음에 이해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자꾸 했던 것이 그냥 공부시키면 애들이 이해한답시 진도가 안 나가. 너 왜 점수가 이러냐 그러면 너 기출문제 몇 번 풀었으면 한 번 풀었대. 왜? 그러면 선생님 강의 듣고 선생님 책 막 이렇게 이해하려니까 진도도 안 나고 어려운 단어도 엄청 많고. 그래서 단어도 많지. 뭐 어려운 단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어려운 단어 처음 들어본 단어도 많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했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 점수가 나오면 되지. 이게 그냥 이게 취입점 가지고 이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울증 가는 거야, 우울증. 100점 맞으면 우울증 안 걸려요, 절대. 계속 100점 맞으면요, 이런 애들 지금 우울증 안 걸린다. 합격할 뻔한데 뭐하러 우울해. 근데 이 계속 보는 모의고사 점수가 합격 점수, 우리는 몇 수십 년 해봤지. 몇 수십 년간 해봤어요. 우리 스파르타는 많을 때 700 몇 명까지 있어요, 한꺼번에. 1관, 2관 상관하면 700 몇 명이 있었어요, 우리 스파르타 반에.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다 통계가 있어요. 내가 맨날 보는 게 뭐 있어요? 각 관으로부터 보고받는 게 점수지. 그러니까 각 관 돌아다니면서 그런 애도 없고 상담해 이러는데, 이게 뻔할 뻔짠 거야. 이게 계속 떨어진 애들, 100%. 그 100점 맞았던 애들 끝까지 잘해요. 무조건 합격이야, 애들. 떨어진 역사가 없다, 우리 스파르타는. 그 많은 사례에서 초반에 헌법 100점 맞던 애가 막판에 떨어진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그냥 없어. 그런 사례가 없어. 그 많은 애들 중에도 없어요. 매년, 그것도 우리가 지금 1년 해봤어요? 내가 10몇 년 해봤걸랑 그때가 몇 년이야? 2000년 2007, 8년인가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8년인가 9년 했으니까, 지금 한 14, 5년, 6년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이게 내가 훈련시켜가지고 처음에 100점 맞았던 애들이 떨어진 역사가 없다. 무조건 합격이야, 걔들이. 무조건 합격한다. 이 때문에, 초반에 100점 맞으려고 엄청, 온갖.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했어. 야, 이거 100점이 얼만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처음에. 내 문제 매달, 매일 문제만 해서, 내 이메일에 가 있으니까 이메일 해킹하라고 그랬어, 애들한테. 이메일 해킹해서라도 100점 맞아라, 애들아. 그래서 네가 공부 잘한다고 착각을 해야 돼. 처음이 뭐냐? 나는 아주 공부 너무너무 잘해. 이 착각을 해야 돼. 뭐 어떻게 하면 착각을 해? 어떻게 하면 착각하겠어요? 계속 100점 맞으면. 계속 100점 맞으면 착각하는 거야, 이게. 계속 100점 맞다면 착각을 하는 거야. 나 공부 잘한다. 뇌에서. 나 공부 잘해. 난 실수도 안 해. 나는 왜 100점 맞으면 실수를 안 하니까 100점 맞으니까. 난 실수도 안 해. 나는 시험만 보면 100점이야. 이게요, 몇 번 100점 맞잖아요. 세뇌가 돼버립니다. 자기 정신을 지배를 하게 돼 있어. 뇌를 지배하게 돼 있어. 나는 100점 맞는 애라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실수도 안 합니다. 되게 자신감도 있어요.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장에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를 못 믿어요, 걔들이. 내가 감상 2번인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딱 이거 2번 같았어요, 정답이. 근데 2번은 못 찍습니다. 4번이면 넘어가. 마음이 바뀌어. 막 바뀌어. 그래서 4번을 찍고, 밖에 나서 보면 내가 아는 2번이었는데, 아이씨. 왜 그래요? 자기를 못 믿는 거지. 왜? 평소 그랬잖아. 평소에 두세 개 틀렸잖아. 서너 개 틀리고. 그러니까, 평소 그랬으니까 자기를 신뢰를 못 하나. 근데 100점 맞는 애들은 뭐예요? 계속 100점 맞았는데 신뢰를 하지,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정답이 2번인 거야. 이게 찍을 수가 있다고. 근데 실수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왜 실수를 계속 하느냐? 자기를 못 믿걸라. 많이 보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래서 시험장에 그런 생각을 해. 시험장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진짜 이게 4번 같다면 찍으라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감을 믿으라고 그래.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감을 믿어야 돼. 그럼 감이 어떻게 형성돼? 수많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감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 뇌라는 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우리들이 꼭 명시적인 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지식도 엄청 많은 거예요. 암묵적 지식이 저장돼 있는 거야. 뭘 통해? 기출문제 해독을 통해. 모의고사 해독을 통해서.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감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걸 믿어야지. 시험에서는요. 시험이 여러분이 100이면 70으로 IQ가 떨어져요. 120, 자기 일반적인 IQ라면 70으로 떨어져. 왜? 긴장, 초조, 불안,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IQ를 믿으면 이성적인 걸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착오를 일으킨다고. 여러분, 뇌의 착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지심리학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요새는 비디오로도 많이 보여주걸라. 막 농구하는 장면 막 보여줘요. 그러는데, 뭐, 곰탈을 쓰고 가서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이 한 지나가. 제일 처음에는 신기하게 안 보입니다. 나도. 분명히 두 번째 보면 보여요. 아, 진짜 곰 쓰는 놈이 지나가고 있네. 왜? 우리가 딴 데 관심 있는 거야. 골 넣는 놈한테. 농구하는데 골 넣는 놈한테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 시각이 거기에 맞춰 내 정신도 그것만 인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보면 곰이 지나가고 있어. 곰탈 쓰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근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적을 해주죠. 이제 학자가. 야, 여기 곰탈이 쓰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안 보였었어요? 그렇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보이지. 그거 보이지. 아, 곰탈 쓰는 진짜 지나가. 근데 왜냐면 우리가 뭐 거기 농구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각인 내가 어디에다 맞춰 있어요? 골 넣는 사람의 장면만 쳐다보다 골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죠? 문제도 똑같아요. 이 뇌라는 게 엄청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면 다 인지를 못해요. 다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다 보여줘도. 그 때문에 시험장에서 뇌를 믿지 마세요. 감을 믿어라. 물론 그것도 이제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이 감이지. 문제를 안 푼 놈이 무슨 감이 어딨어. 그러니까 찍으면 틀리지. 그러니까 100점 맞는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100점 맞으다 막, 아, 운이 좋았어. 찍었는데. 그만하죠. 100점 맞으면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너 어떻게 100점 맞으다 이게 어려운 문제 이거 틀릴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그 운이 좋았어. 운이 뭐예요? 개생각 감인 거예요. 자기도 사실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정답인지. 근데 감이 얘를 가르쳐. 2번을 가르쳐. 그럼 2번을 찍으면 돼요. 근데 공부 못하는 놈들은요? 감이 없어. 걔는 확률 게임인 거야. 걔는 확률 게임인 거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운을 따라다닙니까? 운이라는 게 확률이라는 게 그러면 공부 잘하는 놈은 찍으면 확률적으로 정답이 높고 못하는 놈은 낮나요? 그렇지 않아요. 확률은 똑같지. 근데 왜 결과가 달라요? 공부 잘하는 놈은 감을 엄청 형성한 거야. 뭘 통해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래서 이게 계속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적게 합니다. 결국은 아는 것과 점수 간의 격차를 좁히는 과정이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100점이고 이게 점수가 2개 틀리면 90이지. 3개 틀리면 85고. 그럼 이거를 일치시키는 게 뭐예요? 공부 과정인 거야. 그 훈련인 거지.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세게 해야 돼. 문제풀이 훈련도 하고 모의고사 풀이도 하고 암기 훈련도 하고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좁혀진다. 근데 이게 언제 시작돼야 되느냐? 이때 기본 강의 할 때. 기본 강의 할 때 있잖아. 처음부터 실수로 용납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절대 하나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잡히지. 나중에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습관 하나하나씩 지금 다시 만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문제풀이 습관. 나 이해 안 되면 문제 풀래. 이거부터 빨리 버려야 되고. 나 이해 안 돼도 문제 풀어야 돼. 그걸 이제 명심해야 돼. 이해 안 돼도 문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실수가 있다라면 왜 실수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일일이 써봐야 돼요. 말로 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는 써보세요. 왜 틀리는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자, 써보면 알게 된다. 써보면 그게 객관화되걸로. 내가 이해를 못해서 실수로 암기 안 해서, 아니면 옳은 거 옳지 못한 거 잘못 골랐어. 그렇지? 맨날 그래. 옳은 거 옳지 못한 거 이거 실수는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틀렸다. 그거 다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고쳐지겠다. 이런 거 다 써보라고 옛날에 다 그랬다고. 그래서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초반에 이걸 잡아내야 돼.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러면 점수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헌법, 행정법만 내가 자세히 잡아주면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 그대로 하면 돼. 뭐 동영상을 들으면서 하든 뭐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은 방식이걸로. 다만 행정학이라든지 다른 과목들이 있잖아요. 내가 문제를 못 만들어주는 과목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수집을 잘 하셔야 돼. 어쩔 수 없다. 옛날 우리가 규모가 클 때는 막 700, 100명 때는 다 다른 과목 다 만들어줬어요. 다 연구원들을 써가지고. 근데 만족스럽잖아.
우리가 그 당시 연구원비만 한 3천만 원, 2,500만 원 썼다고요. 연구실에만. 한 달에, 매달. 뭐 열 몇 명까지 있었어요. 어? 연구소장님도 계시고, 한 열 몇 명이 각 과목들 담당했는데, 도저히 못 따라와. 문제 수준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실망해. 선생님한테 의뢰해도 그래. 행정, 그래서, 근데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요. 저희 국제법도 의뢰를 했었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생한테. 그래도 문제 수준이 안 돼. 내가 보면, 솔직히. 그때 검토해보면. 돈 주고 진짜 사왔어요. 뭐 영어 같은 것도 한꺼번에 1,500 주고도 사오고 문제를 쓸만한 문제가 없어. 쓸만한, 1,500, 2,000 주는 거 다 날려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사 선생님 2명 있어. 하도 국사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국사 현직 선생들, 묘락이 강의사 현직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출근했다고. 일주일에 3번이면 3번.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줄게. 2명 출근시켰는데, 돈만 날린 거예요. 차라리 이제 합격생 애들이 차라리 나아. 합격생 애들은 그나마 나랑 신뢰관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합격하고 나와서 이제 재학생들 있잖아요. 3학년, 4학년. 문제 만들면 잘 만들 나름. 물론 한계가 있죠. 학생들이 만드는, 합격생이 만드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차라리 열심히 안 하는 선생보다 나아. 내 생각에는. 열심히 안 하는 선생보다 낫고, 그래도 그게 되는 한계가 있지. 합격생의 한계가 존재하지. 그래서 참 문제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행정학 같은 거 특히 있잖아요. 문제 잘 구하시고. 그러면 김준규 선생님도 있고 이제 하니까 그것도 지나간 문제라도 구하세요. 그것도. 어? 꼭 올해 문제만 구하지 말고 작년 거, 재작년 것도 괜찮다. 뭐 특별히 법정 바뀐 건 대충 알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거 빼놓고는 다 쓸만하니까 그런 건 옛날 문제라도 구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직렬의 문제도 좀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응? 뭐 경제학도 그럴 테고 옛날 기출도 상관없어. 경제학이 뭐가 바뀌어 솔직히. 옛날 기출은 상관없고 특히 모의고사 상관없다. 모의고사 상관없어요. 그것도 몇 년 전 모의고사도 경제학 같은 경우. 경제학 같은 것은. 그런 문제들 자기가 수집해서 문제 훈련을 스스로 해야 돼. 우리가 지도는 해주겠지만 어떻게 하라고. 근데 문제 수집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옛날 것도 괜찮으니까, 책도 사시고, 학원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이 있으면 그것도 다운받아 놓으시고, 그래서 정렬을 다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가 그걸 다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인력은 없어요. 그건, 인력이 있어야지 그걸 보충해 주는데, 그러려면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문제풀 구성을 나머지 과목은 잘 하셔야 돼. 계속 다운받아 놓고 어디서 있으면, 다운받아 놓고, 그 다음에 언제 써먹을 건지. 특히 있잖아요. 새로운 기출 나오잖아요. 절대 풀지 마세요. 새로운 기출하면 절대 풀려. 그럼 마지막에 푸세요. 마지막 7, 8월에 9월이나. 그거 풀지 말라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국가직 국제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9급. 풀지 말라고. 그때. 다 실력이 완성돼서 이제 한 점검할 때 한번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또 전체 모의고사 또 출력해서 많이 보세요. 그러면 좀 느낌이 좀 틀려. 진도별 할 때랑. 근데 원체 많이 풀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데 애들도 풀려면 거의 다 맞추더라고. 옛날 우리도 시켜놓고 한번 이제 가을 가기 전에 한번 쭉 풀어보거라. 기출 출력해서 거의 다 맞춰. 애들이. 해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 공기출 이런 데 가서 그냥 문제만 출력해서 보면 애들 거의 다 맞추는데 그렇게 연습을 여러분들이 그때 하시고 다 그런 걸 계획을 머릿속으로 갖고 있어야 돼. 뭐 우리도 챙겨줘야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인생 자기 챙기는 거야. 누구도 못 챙겨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게끔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움직여야지 그냥 뭐 열심히 해야지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문제 분류도 좀 해놓을 수 있으면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과목은 도와주고 하겠지만 도와주기 힘든 과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질문사항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사항 편하게 한번 질문사항 있으면 해보세요. 이렇게 매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풀이 훈련하는 것은 일요일 캠프가 제일 좋지. 그 다음에 기본 강의 할 때 알려주는 거랑, 그때 빼놓고는 평일날은 배울 기가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지도를 해. 일요일 캠프 할 때가 특히 이제 기본 강의 할 때, 그때 해야지. 그때 배워야 돼. 일요일 캠프가 중요하지. 일요일 캠프가 중요하죠. 수업 없는 날 그렇죠. 하고 이제 모의고사 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업 없는 날. 모의고사 과목은 하루에 그 과목이 다 그러겠죠. 아니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권 할 때는 이제 헌법을 할 때는 헌법 위주로 나가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행정법 같은 것도 그럴 텐데 국제법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건 주로 일요일 날 내가 만들어 줘야지. 일요일 날 범위를 미리 공부해 오라고 하고 사지선다 문제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지. 공부할 때 하루에 여러 과목 하는 거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을 나눠서 하는 거 어떤 게 근데 너무 많은 과목이 들어가면 그런데 한 두 과목이나 이 정도는 적절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잘했던 애, 진짜 최고 잘했던 애들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그 감사직 이런 데서 1, 2등 하던 애들, 걔들이 제일 잘해요. 옛날부터 감사직 외형직이 전직이 제일 잘하걸라. 합격생 7급 합격생 중에서 탑이지 뭐 걔들이. 근데 그 1, 2등 하는 애들 보면은 4월 달에 전 과목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는 거.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려면 어느 정도 수준 돼야 되느냐? 한 3, 40회 정도 해줘야지 일주일에 전 과목, 그 당시 7과목이니까 더 힘들지. 그 당시에 뭐 걔네들은 회계학도 해야지, 저 경영학도 해야 걸나. 회계학은 좀 시간이 걸린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4월 달에 돌리더라고. 그때 7월 달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전 과목 일주일 안에 이제 돌리는 게 좋죠. 한 3, 4개월 전에는. 3, 4개월 전에는 그 정도 수준에 가는 게 제일 좋죠. 그 정도 되려면 최소한 20회도 이상은 해줘야 할 거예요. 20회도 그럼 돼야지 속도를 맞출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7과목 시대니까 과목이 많기 때문에 짜주는 것도 진짜 힘들었다고. 5과목은 잘 나오는데 짜주는 것도 계획을 서로. 근데 이제 7과목은 참 힘들더라고요. 잘 안 맞아. 근데 지금이야 뭐 피셋 생각하면은, 그죠? 피셋 보는 분들 몇 과목 안 되잖아. 피셋만 잘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과목이 지금 뭐 4과목밖에 안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 뭐. 짜주는 데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돌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야. 한 3, 4개월 전까지는. 목표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6월 달에 끝내주면은 7, 8, 9, 10? 아니면 뭐 6, 7, 8, 9, 10? 10 빼면 6, 7, 8, 9? 한 6월 정도, 그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죠? 6월 달부터는 전 과목을 돌릴 수 있고, 그 전에는 한 2과목 정도가 적정하지. 뭐 4과목이 그렇게 하면 안 돼. 2과목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야지. 일요일 달, 3, 4월 달에서는 2과목씩 끝내고, 대신 이제 앞에 했던 과목을 뭐 1시간 정도씩 리뷰하는 정도 빨리빨리 그 정도는 될 거예요. 리뷰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다른 과목 넘어갔을 때 행정법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행정법 할 때 또 우리가 이제 헌법 문제를 좀씩 OX라도 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수험생들이 좀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다른 과목 또 넘어갔다. 예를 들면 이제 행정하러 넘어갔다. 그러면 헌법행정법 OX라도 주는 게 좋지. 일주일에 뭐 매일 줄 수도 있으면 주고 아니면 3일이라도 주는 게 좋죠. 그런 식으로는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경찰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비슷하게 아마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하여간 지금 정도면 한 12월 정도는 경제학이나 국제법 이런 거 위주로 하시고 좀 자신 없는 과목 어느 정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월 되면 헌법 하고 다른 과목 하나 더 하고, 그 다음 피셋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피셋 해야겠지 하는 분들은 해야 되고, 헌법 하나에다가 뭐 국제법을 더 하든지 경제학을 더 하든지. 근데 피셋 실력에 따라 이게 좀 고려를 해봐야지. 피셋 실력이 안 된다면 피셋에 한 3일 몰빵 때릴 수도 있는 거죠. 피셋 점수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저라도 상담하시고 계획을 개별적으로 짜야 할 거야 이게. 다 수험생마다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피셋 때문에. 피셋 변수가 있어가지고. 피셋 그 점수를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 돼.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 몇 퍼센트 안에 정도 드는지 잘 알고 있고, 그 합격선에 안정권에 가 있으면 뭐 다른 과목을 좀 많이 배정할 수 있겠지. 그렇죠? 경제학이든 뭐 국제정치학이든 추가로 잘 하시고 그러면 되고. 아침 모의고사요. 경제학이나 행정학 이런 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출문제집을 사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모의고사를 사라고든지. 모의고사를 공통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 달은 뭐 예를 들면 행정학,
누구 선생님 모의고사를 하자. 그러면 그 모의고사 집을 사오든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푸는 게 제일 좋지. 아침마다 테스트를 하는 게. 옛날에 그렇게 반 한 번 운영을 했었거든, 내가. 그래서 그 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죠. 4월에 국회지 못 보면 그냥 일정을 그냥 압축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게 국회직은 더 땡겨야겠다, 그죠? 그렇지, 뭐 국회직에서 떨어지더라도 합격선 근처 가는 애들이 또 국가직은 다 합격을 해요. 근데 국회직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행직이 제일 잘하는 놈들인 거예요. 네, 감사직 수준으로 공부하는 애들. 감사 합격자 수로 공부하면 걔들이 합격하지. 국회직은. 제일 잘해야 돼. 뭐, 그죠? 국회직 하는 애들이 공부 제일 잘하지. 뭐. 근데 뭐 학교별로 이렇게 합격은 안 하더라고, 우리가 보면. 그 당시도 서울대 뭐 고대 애들 뭐 이런 데 있어도 오히려 국회직 합격하는 애들이 서울대 애들이 아니라 뭐 상명대 애들, 내 기억에 상명대도 있었고, 중앙대 애들도 있었고. 그렇지. 이건 꼭 학교 순서랑 별 관계는 크게 없어요. 우리가 해보면.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때 서울대라든지 연대 고대라든지 또 이제 행시했던 애들이 와서 떨어진 이유가 다 이거야. 처음에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 주관식은 이해를 해야걸라. 그게 너무 머릿속으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면 걔들이 진도를 못 보여요. 진도를 못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장수생 돼 버려. 행시했던 애들이. 그래서 행시했던 애들 이제 그 당시 그 7개월 이거 우리가 신림동에 있으니까 많이 왔었걸라. 행시 시즌 피셋 끝나자고 막 우르르 와 애들이 와. 입실하러 와요. 그러면 이제 상담하면 그 얘기를 꼭 해주는데 내 말을 잘 듣는 애들은 빨리 끝내고 아니면 이해 위주로 하는 애들은 장수생 되지. 무조건 떨어지지. 끝나고 나면 다 떨어져 걔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수없이 말해도 근데 그걸 잘 이해하는 애들은 뭐 4, 5개월만에 끝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행시할 때 다른 경제학도 좀 해놨고 행정학도 좀 해놨고 행정법도 좀 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3월달, 4월달에 들어올래 행시 피셋 발표되면 예? 그거 얼마 안 남잖아요. 7월이면. 근데 4개월만 합격한 애들도 봤어요, 분명히. 그런 애들은 내가 말하는 걸 취지를 알지. 취지를 딱 아는 애들은, 머리도 좋은 데다가, 경제학은 잘 돼 있지. 행정학도 이론적으로 기반이 어느 정도 돼 있고 하니까 걔까지만 계속 풀면 끝나버리는 걔들이. 근데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래, 여기 와서 헌법을, 또 행정법을. 행정법도 걔네들은 나오는 쟁점만 공부하걸라. 내가 봐도. 2차가 더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행정법도 내가 보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나오는 쟁점이 아니라 뭐 행정 절차법 쓰잘데 없는 것들 막 조항들 숫자들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지. 그 해독이 안 돌아가. 그럼 앞에 한 거 다 까먹어 버려. 해독이 너무 길어지니까 걔들이 이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해독이 너무 이제 한 텀이 길어진다고. 한 텀이 길어지면 장수생 되는 거야. 앞에 거 다 날아가는 거야. 휘발성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하면 까먹어요? 당연히 이거 뭐 방법이 없어. 이해를 하면 암기가 좀 오래 간다더라.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해 드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이게 되느냐. 낮게는 한 30년간 그 과목 강의해야 돼. 그 정도 되면은 암기할 때 좀 편하죠. 근데 여러분도 그게 아니라 1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이해를 그만큼 한 다음에 암기할래. 어이씨. 가성비가 안 나와서. 너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이해를 하면 암기에 도움이 되느냐 알지 우리도. 뭐 장난하는 거 지금. 근데 왜 우리 이해를 강조를 안 하냐? 가성비가 안 나와 이해. 이해하는 드는 시간에 그때 문제 많이 풀고 차라리 그냥 유학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끝내는 방법이지. 이해하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야.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들은 보면 솔직히 현재 재판관들도 잘못 쓰는 데 엄청 많걸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놔요. 논리 구조도 개판인 경우도 많아. 결정문 자체가. 왜? 그 연구관들이 이제 초안을 쓰는데 걔들이 우리보다 똑똑하냐? 그렇지 않걸라. 우리들은 그 30년 해왔던 애고 걔야 뭐 석박사 끝내봤자 몇 년 공부했나 헌법을. 그러니까 결정문은 개판인가 보세요. 어떤 거 보면 뭐 이런 결정문을 쓰고 자빠졌어. 씨. 근데 현재 재판관이든 하여간 연구관들이 쓴 그 결정문도 개판인 게 많은데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냐 이게 할 수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지, 그치?
우리가 솔직히 A씨 답안 같은 거 잘못된 게 엄청 많거든요. 저기 법조연에서 나오는 그 사례형이라든지 기록형 A씨 답안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된 게 엄청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면은 뭐 형법 선생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지. 40년간 이것만 강의해 왔으니까. 자기는 다 꽈락이래. 선생 답안들이. 형사법 꽈락준대 자기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답안을 쓴다는 거야. 교수들이. 말도 안 되는 답안을 쓴다는 거야. 나도 보면 어떤 법전형 모의사 이게 답안 보면 개판인 거야. 예시 답안이. 아, 이게 답안인가, 이 멍청한 놈들이. 우리나라 교수가 그 모양인데 수험생들이 그걸 이해한답시고 막 그냥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야. 이게 합격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은 도움이 되느냐? 되지. 30년 해야 한다. 헌법 30년, 행정법 30년, 행정학 30년, 경제학 30년 몇 년? 120년 걸려. 그 다음에 시험장 가고 근데 정년 넘었다 야. 정년 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겠지. 물론 이제 암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동원해야 되느냐? 그건 맞죠. 뭐 연상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방법이 있겠죠. 온갖 그런 방법을 동원한 게 뭐 연상이 좋으면 연상으로 하고, 그림으로 암기하면 그림으로 암기하고, 또는 이상한 뭐 노래로 공부하는 놈도 있더라고. 나 그 놈도 빨리 합격했어요. 나한테 어느 날 그쪽에 오는 거야. 이게 계속 100점만 이렇게 1등이. 근데 이 방법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 뭐가 맞냐? 어떻게 공부하냐 했더니, 지 혼자 노래를 불러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드는 거야. 합헌 일이가 말이 안 돼. 주관식 하면 그 문제가 있지만 객관식이 무슨 상관이야? 네 암기 편한 대로 암기하라고 했어. 노래를 암기하도록 걔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유야. 합헌인 이유가 말도 안 돼. 예를 이 합헌인 이유가 싸가지 없어서 합헌이라든지 하여같이 나머지 이미지를 통해서 이거 외우더라고 걔는. 그것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 그냥 빨리 합격했어 진짜. 엄청 고득점으로 진짜.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그게 객관식. 주관식이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쓰면 빵점이 나오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합헌인 이유, 유언인 이유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만 객관식 상관없어요. 다 논리적 과정을 통해 암기하려고 하지 말아야 객관식은 주관식이 그거 맞는 얘기지만 객관식을 논리적 과정으로 암기하면 안 돼.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암기를 하시면 돼. 연상 방법이든 뭐 그냥 뭐 나처럼 이원인 거 하나 암기하라든지 내가 알려준다. 변상관 무조건 합헌 때려라. 이행관계 무조건 합헌. 이래도 좋은 거야. 이행관계 무조건 합헌 때리고 가증금 하나 이원인 게 하나 있고 민사소송법 심판 대상인데 무조건 합헌 때리고 치료감호정 합헌 때리고 이거 하는 거야. 어떻게 객관식은. 국민연금은 뭐 두 가지가 이원이고, 건강보험 관련돼서는 옛날 법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고, 옛날 법 빼면 세 가지고, 이렇게도 하는 거야. 나머지 합헌 때려라, 그냥.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예요. 주관식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암기할 때 너무 쓸데없는 암기를 하시는 말아야 돼요. 쓸데없는 암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시간을 적게 해서 암기하는 건 맞느냐?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저녁끼리 뭐 카톡으로 암기하든지 서로 이제 스타디를 물어보든지 이것도 매우 좋아요. 자기 전에 저 전화로 한 여자애들끼리 있더라고. 둘이 친했는데 걔들도 빨리 합격 1년 만에 직장생활 하던 온 애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성균관대 같은 학번인 거야. 학과는 틀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둘이 친해져가지고 걔 1년 만에 아주 고득점으로 둘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니네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집에서 전화를 했대. 둘이 친하니까 물어보는 거. 내가 물어보기 계속 하라고 올라. 야, 쉬는 시간에 뭐 만나면 물어봐, 갑자기. 헌법 뭐는 몇 조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야, 그 몇 명이냐? 정적수. 뭐 이런 거 물어보라고 그래요. 걔네는 저녁에 집에 가서 전화로 물어봤다고. 물어보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진짜 물어보기. 뜬금없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진도 관계없이. 그날 공부한 거. 예를 들면 수업 우리 같이 배웠어요. 6시간. 뭐 그 내용에서 암기할 거 있잖아요. 서로 물어보는 거지, 저녁에. 그래가지고 10분 정도 스타디 하는 애들도 많았어. 옛날 10시 딱 끝나면 애들 그 스타디룸이 옛날에 저기 우리 태학관에 있을 때는 제일 꼭대기층 스타디룸이 한 4개인가 3개가 있었걸라. 거기 가가지고 애들 스타디 많이 했어요. 그거 하더라고. 나도 작년 많이 했는데 그 도움이 많이 됐다고 다들 그러거든. 끝나고 나서는 그 정말 도움 됐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도 좀 스타디 같은 것도 저도 작년 하는데 길게 하면 안 돼. 10분, 15분. 이 정도. 그날 배웠던 거. 그러니까 시험 공부범위가 똑같아야 돼요. 공부범위가 다른데 그걸 물어보기 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물론 마지막에는 상관없겠지만 고수가 됐을 때는. 근데 지금 시작할 때 공부 과목이 다르고 시험 범위가 서로 공부 범위가 다른데 물어보면 그 되겠어요? 안 되지. 시험 범위가 공부 범위 같아야 돼. 기본적으로. 기본 과목들은. 응? 아니면 여러분끼리 짜고
예를 들면 이번에는 뭐 지방자치법 하자.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거라 이게요. 지자론 공부하는 애들은 지방자치법 이거 매우 중요한데. 행정법 하는 애들도 그런 거 이제 서로 물어보게 하든지 빵꾸 넣게 하든지 매우 좋죠. 도움이 되죠. 그냥 어떤 식을 써서라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는 시간보다 암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근데 이제 초반에 암기가 먼저냐 그렇진 않아요.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푸는 게 먼저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거기에 맞춰서 암기를 해야 돼. 문제 나오는 방식으로. 문제 내는 방식으로 암기를 해야지 문제가 안 나오는 걸 자꾸 암기해봤자 뭐 하겠어. 그래서 이쪽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5번 정도 풀면 하루에 이제 강의가 한 6강, 6시간이니까 이제 좀 길지. 그러면 대충 기출 기준으로는 한 100개 정도란 말이야. 기출 기준으로는 100개. 기출문제 1600개라면 16개로 나눠봐. 100개 정도잖아요. OX 기준으로 따져도 한 100개면 곱하기 4하면 400개. 근데 좀 중복된 걸 빼면 한 300개 정도 되겠지. 예? 그 정도지. 그 정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있으면 서로 이제 암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오해독 한 다음에 대충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한 오해독 정도 하면은, 아, 오늘 6시간 배운 것 중에 뭐가 대체 출제가 되더라. 대충 알 거 아니? 그 정도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부 좀 된 분들도 있잖아. 그런 분들은 뭐 오해독까지 뭐 할 필요 뭐 있어. 저런 분 같은 경우는 한 2번, 3번 정도만 되지. 너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하고, 바로 암기에 들어가고, 그게 낫지. 뭐하러 5번 해. 그렇진 않지. 그럼 5번 하든 마찬가지야. 또 이것도 마찬가지. 300개 선지가 있으면 300개 선지를 다 오해독해. 그래서 방점 찍으라는 거야.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 이게야. 그럼 이건 방점 하나, 이건 방점 2개, 이건 방점 3개. 뭐 이렇게 찍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애는 2번 하고 애는 3번째는 애는 5번 하든지 암기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모든 선지가 헷갈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한 2개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 중에 문제 4문제 중에 20문제다. 예를 들면 그럼 4문제가 헷갈리는 거야. 4문제 중에 뭐 헷갈려? 2개씩 헷갈리면 뭐 3개씩 헷갈리는 거. 그러면 2개 헷갈리면 8개라면 8개. 그럼 80개 선지에서 우리의 운명의 여자는 5개, 8개인 거야. 4문제가 그래, 좀 어려운 문제였어. 그럼 그 중에 2개가 선지가 헷갈렸어. 그럼 8 아니야. 그죠? 그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10개 중에 하나 정도 수준이 합격선에 간 애들끼리는 어려운 거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쉽게 나오면 방점 3개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출문제도 좀 모의고사도 그렇지. 모의고사도 이걸 기출에 없는 것도 있을 테니까 보충을 해줄 때 방점 3개짜리가 이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걔는 계속 마지막까지 가져가야지. 그러면 이제 다 돌아와서 다른 과목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방점이 필요하냐? 얘는 그때 한 번만 보면 돼. 한 번 봐서 문제가 없다라면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한 개였는데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달 후에 봤더니 얘가 OX가 헷갈려. 그럼 방점이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 방점 3개짜리가 한 개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나중에 보니까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몰라서 내가 그런 거야. 당연한 내용인데 방점 3개 하나짜리 줄 수도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 바뀌어.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틀린 놈이 계속 틀리거나 일반적으로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옛날에 맞췄던 것도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틀렸던 건 틀리잖아.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계산해 보면 그죠? 그러면 이제 방점 3개짜리는 2달 전에도 헷갈렸지만 2달 후에도 봐도 헷갈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럼 애가 애의 시험장 가보면 또 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지가 이제 뭐냐를 미리 잘 추론해야 돼. 방점 3개짜리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뭐 공무원 시험 기출만이 아니라 뭐 변호사 시험 기출도 있고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뭐 이런 데도 좀 신기한 선지가 꽤 있다고 그러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이런 선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충을 해서 시험장 가보면 뭐 거의 자동적으로 찍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렵게 나오면 25% 정도면 멘붕 수준이야. 선지가 25% 어렵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 어려운 수준이에요. 20%만 해도 어려워요. 근데 보통은 한 10%? 아까 80개에서
8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면 16개 걸려. 그러면 저 한 문제에 자기가 모르는 선지가 꽤 있다는 걸. 그럼 멘붕하지. 25%, 25%, 내 기억에 25% 한 번 있었어요. 그때 헌법 애들, 대부분 애들이 멘붕했어. 내 기억에.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 내가 7급 강의 하면서 25% 정도 선지가 어려웠던 것이 기출이 없는 걸 하면 25%란 게. 그러면 그때는 멘붕하지.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그 대처를 잘 합니다. 나한테 훈련돼가지고, 일반 애들 기준으로 25개인데 우리 기준으로 좀 술 걸라. 이게요, 25개 이런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16개라면 10개가 쉬었다라면 나머지 10개 중에 모르는 선지, 아니, 그러면 여기는 8로 하면 8문제 정도가 2개 정도에 걸렸다는 거라. 2개 선지가 걸려버렸다.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12개는 잘 풀었어. 8개가 어려운 거야. 8개 자체가, 이건지 헷갈려.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지. 완전 틀리지. 근데 6개, 4개, 그럼 거의 100점 맞는 거야, 이건. 왜? 그러면 모르는 선지가, 배치가 별로 안 돼 있다는 거. 그럼 소부에서 풀 수 있거든. 모르는 선지가 딱 하나인 거야. 2개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려. 4개 다 그러면, 확률대로 따지면, 그렇지. 4문제 어렵다 하더라도 한 선지씩 배치돼 있거나 아니면 2개 선지가 배치된 게 한 문제가 있었겠지. 한 문제 정도는 틀렸겠지만, 나머지는 맞히지. 4개 정도 엄청 이제 100점 때리는 거야, 애들 대부분. 4개, 5개 이 정도면 거의 100점 때려요. 100점 때리는데, 16개, 20개 이 정도 수준으로 가보면, 20개 가버리면 이제 멘붕 하는 거지. 애들이. 멘붕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20개 정도만, 80개에서 20개 정도 모르면 진짜 아작나는 거예요. 수험생 입장에서. 그런 줄 다 기억을 하걸라. 하는데, 그럴수록 유리하지. 어떻게 보면. 왜? 남이 그렇게 헤매면 우리랑 연습을 더 했기 때문에 걔네보다는 좀 줄지. 얘네는 20개인데 우리는 한 14개. 이 정도면 엄청 유리한 거예요. 걔네가 20개일 때 내가 14개만 모르면 소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컷이 떨어지는데 나는 그만큼 떨어지진 않거든. 걔네 수준만큼 떨어지진 않거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또 우위지. 근데 7급 같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피셋이 이제 약간 검정제 비슷하게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난이도가 쉬웠던 국가직도 쉬웠지만 이번에 국가직 쉬웠다 봐야 돼요. 85 정도나 이 정도 컷이었기 때문에 이번 국가직도 쉬웠다고 봐야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피셋이 어렵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결국 27년에 한 개 시험만 통과되면 다른 시험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정제 걸러 그렇게 되고요. 어렵게 내면 검정제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공 과목이 줄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전공 과목은 좀 더 그래서 전공 과목은 이번에 컷이 좀 떨어진 거예요. 잘 생각하면 지방직도 그런 면이 있고 지방에서 이번에 우리 생각 받고는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한 80 옛날에 작년까지만 90 몇 점이 컷이었잖아. 다 94.5 이랬는데 이번에는 80점 중반으로 경기도도 85점? 86인가? 경기도가 87인가? 이번에 떨어졌잖아. 지방 이쪽은 85고. 작년에 가면 10점 떨어진 거예요, 10점. 근데 이게 내 생각엔 경향이냐, 그렇지. 옛날에 우리 컷이 79에서 84 이 정도 많았걸. 옛날 7급 합격선이 79에서 84에서 왔다 갔다 했걸. 82도 많았고. 좀 어려우면 70점대, 78 이 정도 나가고, 기본이 82, 3이었걸라? 그러면 이거로 가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워야지.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 이게. 작년으로 돌아가. 90점이 컷, 94.5점, 이 정도는 없을 거다, 이게. 최소한. 진짜 쉬우면 88, 그럼 지금 생각하면 이제 78에서 한 86, 7, 이 정도 가겠지. 왔다 갔다 하겠지. 많이 어려우면 78이고, 보통은 84.5점, 이 정도 순이지 않을까? 84.5점.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컷으로 형성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전공 과목이 재작년, 작년에 비하면 어렵다고 봐야지. 앞으로 이 정도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준 아니면 올해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수준?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맞춰줄 거예요. 피셋은 좀 쉬워지고, 올해 수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국가직이 좀 너무 쉬웠다 보니까 또 이번에 약간 어려워진 거야.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하면, 재작년에 이렇게 비하면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 이 정도 점수가.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국가직 2차 정도 수준이라 봐야지. 기본적인 수준은
국가직 이번에 이제 7월 시험 너무 쉬웠고, 사실은. 이번에 11월에 본 게 PCS의 기본적인 방향이겠죠. 기본적인 방향이겠죠. 근데 검정제면 좀 컷이 더 내려가긴 하겠지만, 많이 뽑든지, 아니면 뭐 80점 이상이면 합격, 뭐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아마, 그러겠죠. 어차피 이제 소방관부도 들어온다고 알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국가직에서 예를 들면 점수 넘기면 소방관부도 따로 안 보고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걸랑 그게. 그죠? 뭐 경찰관부도 결국 그렇게 될 테고. 그러면 피셋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 통과가 그렇게 어려우지 않기 때문에 피셋은 난이도는 많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전국 과목은 좀 높아진다고 봐야지. 그 연습을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 또 할 거란 말이에요. 피셋도 연습을 해봐야죠. 조절을 해야 되고 전국 과목도 좀 그러면 조절을 좀 하려고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과목도 좀 약간 세게 공부를 하시긴 해야 돼. 그래서 뭐 8개가 아니라 뭐 이제는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게 일상화 되겠지. 선지가 20개 정도 아리까리한 80개에서 20개 가까이 꼭 20개가 아니더라도 뭐 16개, 17개 이만 해도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한 4-5문제가 아니라 대여섯 문제 6-7문제까지 가걸려. 근데 이제 공부를 준비 안 했다가 작살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거 질문사항 있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월 커리큘럼이든 이런 거 여러 개 좀 상의를 해야 돼. 여러분 수준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개별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사정이 또 있을 수 있으면 거기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을 해라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건 좀 상담해서 그 커리큘럼 같은 개인 커리큘럼 좀 약간 보충을 해줘야 되고 기본 커리큘럼은 가는데 예를 들면 1월은 헌법이다 하면 헌법으로 가지 가는데 사람마다 이제 그 나머지 시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피셋과도 관련이 있을 테고 할 테니까 그건 좀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어요 없어요? 출결 같은 거는 막 한스파처럼 뭐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눈은 다 보여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뭐 찍거드라는 게 있더라고. 키오스크인가 설치돼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키오스크 필요 없지 않냐 그랬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받지도 않을 건데 뭐 다 그 열 몇 명 해봤자 뭐 내가 가도 다 보이니까 뭐 7개월은 하겠지만 하긴 그렇다 봐야죠. 7개월은 하고 뭐 사정 얘기했으면 미리 얘기하시고 카톡방 하나 만들어서 미리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고 강남은 뭐 그런 일이 없어야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노사연이 합격한다. 사연이 없어야 돼. 그렇게 사연이 많어. 병원에 간 사연도 많고 뭐 결혼식 사정도 많고 무슨 사연을 가능하면 만들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 나이 먹어도 사연이 별로 없어. 그렇게 365일 다 나오는 얘기가 나 여러분 신기하잖아. 옛날에도 스파르타 보면 내가 10 몇 년간 그랬던 거예요. 1년만 그랬으면 내가 신기하지만 10 몇 년간 나는 거의 안 나온 날이 이제 없어. 올해는 있었구나. 하루. 저기 농사질 한번. 우리 형법 선생님이 농사질 시길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와달라면 이렇게 하루 정도 잠깐 갔다 오고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거의 뭐 설날, 추석날 다 나온다면 나는 무조건 설날이고 추석날이고 뭐 일요일이고 뭐 빨간 날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빨간 날이 없고 추석날, 설날도 빨리 나와요. 저녁에 가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과는 대부분 같이 있다고 봐야지. 아마 이제 3월까지 노량진강이 일주일에 2번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고 그거 빼놓고는 3월 이후부터는 아마 4월부터는 매일 있다고 봐야지. 7일간, 6, 7일간 계속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럴 때는 관리가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있으면 관리가 돼, 그냥. 솔직히 말해서. 관리하는 게 별거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그래. 그래 관리가 되지. 아, 선생님한테 오늘 안 가면 선생님한테 찍힐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빨리 일어나게 돼 있어. 돼 있어요, 이게. 일요일 날도 애들 잘 안 늦잖아. 7급 애들 거의 안 늦어. 일요일인데도 딱 8시 다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쵸? 다른 선생님 물렁물렁 하면 오후에 나오고 지내서 멋대로 하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여러분이 멋대로 못 한다고. 그때 그냥 관리는 나는 그냥 된다고 보는 게, 내가 와 있으면 그냥 관리가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관리라는 게 없겠어요, 뭐. 그래서 선생님이 와 있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뭐 이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도망갈 수도 없고, 뻔할 뻔짜다. 근데 여러분 마음만 다 단단히 먹고 오셔야 돼. 초반에는 어차피 이게 서로 간에 적응도 해야 되니까 빡세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잡히면 이제 좀 우리도 유도리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주면 이게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효과가 안 나와서 그래. 특히 이제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 계속 갈굴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갈구고 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점수로도 갈구고 뭐 뭐로도 갈구고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잡히지 분위기가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잡혀요. 그 군대 그 신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신병 때 못 잡으면 언제 잡냐? 신병 때 잡아놔야지 애들을 그 정신 군계 바짝 들어가지고 하지. 이거 처음에 못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도 뭐 내가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군대 신병훈련소 들어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적응을 빨리빨리 해야 돼. 근데 잘할 거 왜냐면 나는 이제 1월 반 애들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옛날 때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1월 반 애들이 다 경험을 했잖아. 그렇죠? 했기 때문에 하나 비생계관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르신네가 있는 게 좋아. 나 없을 때 진짜 여러분 고맙게 생각. 나중에 우리 옛날에도 저기 비생각한 헌법 100점 맞은 분들 있었걸랑요. 지금 뭐 어디 있더라 무슨 양해인가 시멘트 회사인가? 시멘트 회사 쪽 육군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육군 출신인데 그분이 헌법 100점 맞아가지고 아마 전설이라고도 누구라도 육군 저번에 알 텐데 저번에 따라 허생이신가 보다. 그분 물었더니 그분이 전설적인 분이라고. 비생각하면 100점 맞은 양반이라고. 몇 분 계셨걸랑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애들이 나이 먹어 좀 그러나 그랬더니 다 그 주변으로 돌아가더라고 애들이. 그 주변으로 가서 공부하고 싶고 왜? 그분 있으니까 다들 조용해. 그쵸? 어린애가 있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겁나지.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줄에 앉고 싶어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열람실도 서로 달라. 여기서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뭐 특별히 왜 그렇게 뭐 우열반을 나와서 이렇게 배정하진 않걸랑. 야, 너네 앉고 싶으면 앉으라고 오지 너는 여기 앉아 이렇게 말은 안 하걸랑요. 근데 이상하게 층이 다른데 어떤 층이 합격생이 더 많이 나와. 참 신기하더라고. 어디 매년 보면은 그 층이 있어요. 합격층이 나오는 층이 있어요. 분위기 되게 좋아, 그치? 그 이제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렇지. 비상계획관 저런 분들 한 몇 명만 딱 이렇게 짱 바뀌어주면은,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제일 열심히 해요. 옛날에도 제일 열심히 하는 분들 누구냐면, 그 승진하시는 분들. 5급 승진. 죽음을 불사한다, 진짜. 그 몇 박 며칠로 강의하러도 가요. 어디 콘도 같은 거 잡아줘. 콘도 같은 데 있잖아. 그분들 이제 잡고 선생을 초빙해요. 나도 몇 번 가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해줘, 걸로. 한꺼번에 해줘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래, 며칠간 강의해요. 같이 숙직도 하고. 공분이 엄청나다. 안 피곤해, 선생님. 나도. 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10시간 강의면 힘들 거 아니에요? 10시간 강의도 끄떡없어. 자세들이 흩어지질 않아. 원래 그렇게 해주길 바래, 그분들. 왜냐면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며칠 휴가 돼서 나오시는 분들, 별 사이가 있거나 그 양반들도. 휴가 때문에 한 달간 휴가 한꺼번에 연차 내가지고 오시는 분들, 별 다 있어요, 들어오면. 진짜 절실하다, 그죠? 왜냐면 이거 다르걸랑 5급이냐 아니냐, 공무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는 관자를 사무관부터 붙었걸랑. 옛날에는 주사 이랬잖아, 주사부.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지, 그치? 근데 옛날에는 관자가 사무관부터 붙으니까, 사무관 쓴 게 목숨 걸어요, 그 양반. 공분이 엄청 좋습니다. 제일 좋아, 그 양반들이. 지금 비상계획관 내가 가보면 진짜 좋잖아요. 나 이제 지금도 비상계획관 가보면 강의가 진짜 분위기가 제일 좋아. 내 강의 제일 잘 된다, 비상계획관 계시는 분들. 중령 대령들 쫙 앉아있으면, 자세가 진짜 끝장난다. 7급 여러분들 상대가 안 돼. 절실하니까. 제일 절실하시잖아요. 연세는 드셨지, 이제 가족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되게 절실하시니까 강의가 나도 잘 돼요, 진짜. 이게. 노량진 가면, 강의 안 돼. 강의 안 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여기서 강의 촬영해서 내가 노량진 뭐라 하면, 여기 촬영해서 주는 게 훨씬 더 강의질이 좋다. 진짜입니다. 노량진 강의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수험생들 개판이. 쉬는 시간에 문 열고 들어오고, 졸고 자빠졌고, 누워있고, 밖에 왔다 갔다 하고, 공부 강의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고 앞에 애들 강의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고 자빠졌고, 그럼 안 보이냐, 핸드폰 하고 있는데. 별 연놈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는 진짜 짜증나서 강의를 못해요. 이게 진짜 짜증나요. 근데 신림동 이런 데는 내가 있으면 그렇게 못 하걸래, 신림동 애들. 노량진에 말 안 들어. 다른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물들어가지고 애들이
다른 선생님 뭐라 안 하걸라, 그거에 대해서. 고객님이지, 고객. 고객 대응하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고객은 호갱이 걸라, 결국. 백화점 가보세요. 고객이 뭐지? 왜 잘해줘요? 돈 내라고 잘해주지, 뭐, 씨. 이뻐서 잘해주나? 어?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은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강의실 자체 사정이. 아, 그 내가 내년부터 강의 안 하는. 내가 어제도 문자 왔더라고. 선생님 내년 강의계 어떻게 내년 안 하는데 그랬지. 내년 강의 안 해서 내가 부터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보냈더니 막 웃더라 선생님. 선생님들 다 알아 우리도. 다 그 얘기해. 우리도 가면 뭐 얘기 안 하겠어. 학생들 저것들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 학생 내가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노량진 학생들에 대해서 내가 듣기로 교수실 가잖아요. 교수실 가면 쉬는 시간 뭐 하게 선생들도 다 공분이 개판이라고. 뭐 말 안 해 근데 마이크 딱 잡으면 또 그렇게 안 해 그 사람들. 연예인과 똑같아. 그 전까지 막 욕하다가도 마이크 딱 잡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렇게 나는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 말 안 해. 그럼 그 사람들 말이 생각이 없겠어 선생들은. 강의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들어야 강의가 제대로 나오는. 강의라는 것은 서로 교감이 걸려. 그래서 사법시험 이럴 때 강의실 분위기 엄청 좋죠. 이거 뭐, 이제 볼펜 하나 떠지면 깜짝 놀래, 다들. 서울대 법대 분위기가 훨씬 낫다. 서울대 법대를 왜 강의 듣냐 그랬더니, 서울대 법대보다 여기 신림동 여기 고시방 강의실이요. 최고래. 강의 분위기라든지 이게 최고라는 거야. 왜? 진짜 이런 공부하러 골라.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 거야. 근데 학교 공부 분위기는 좀 그렇잖아. 학교는 뭐 학점 딸라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거든, 애들이. 그래, 공부는 엄청 좋았죠. 강의하는 사람도 신나고. 그러니까 피곤한지를 몰라요, 강의하고 나서. 강의하는 도중에는 최소한. 끝나고 나서는 좀 피곤하겠지만, 강의하는 도중에는 그 피곤한지를 몰라. 그래서 서로 이게 강의라는 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교감이 걸려.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지금 1월 달에 몸 만들려고 지금 살 빼려고 엄청 노력해요.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아프면 강의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나 지금 점심도 거기 가라. 저기 맨날 버터 먹고 있잖아. 탄수화물 끊고 버터 먹고. 어제도 내가 그 친구들 보러 저기 갔었는데 거의 안 먹었어. 고기만 몇 점 치고 먹고. 탄수화물 거의 안 먹고 있어. 살 빼려고. 많이 빠졌어 내가. 지금 한 4, 5kg 빠졌어. 빠진 것 같죠? 뭐 계속 본 사람들. 일부러 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살 빼봤어요. 난 살 뺀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최근에 다리가 아프니까 살 빼야겠구나. 더 빼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빠지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 해보고라. 그래서 내가 나도 뭐 유튜브 이런 거 여러 개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잘하는 사람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하는 거야 진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빠지긴 빠지더라고 확실히. 그럼 다리도 덜 아프고. 근데 이게 서로 이게 강의라는 게 서로 준비돼야 돼. 나도 준비돼야 돼. 여러분도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잘 되지. 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험생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1월 달부터 할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나랑 호흡을 맞춘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생차라면 이게 힘들어. 생짜라면 힘든데 지금 그래도 호흡을 맞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의 진행은 원활히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끼리도 경쟁하고 이래야 돼요. 경쟁하고 힘들면 같이 링겔도 맞으러 가시고. 난 그 기억이 많이 나긴 해. 그때 거의 다 합격했어요. 그 분위기가 좋다 보니. 그래서 내가 이제 4계층 있으면 한 교실을 따로 해가 특별 관리를 해줬다고. 따로 모여라 니네들은. 와서 이제 걔네들 받는 애들은 거의 반 이상 합격, 7급 거의 반 이상 합격 진짜. 7급 반 이상 합격이 힘들어. 알다시피 100대 1 뭐 이런 시험에서 어떻게 반이나 합격합니까? 한 30명이면 15, 10 몇 명이 다 합격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엄청 좋걸라. 애들 공부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빨리 만들어야 돼. 공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 시험도 내가 이제까지 다 이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서버만 해주고 다른 선생님이 하기로 했어요. 이제 김정일 변호사라고. 야, 네가 해라 그랬어. 야, 네가 여기서 오느라고 생각하고 임마 해. 하고 가끔 필요하면 나 전화해서 불러라. 나 거기 안 가니까 그냥 가지도 않을 테니까 여기 오지도 않을 테니까 네가 필요하게 있으면 전화해라고. 나 그때 도와줄 수 있으면 갈게. 이렇게 했는데 그 역할 분담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가능한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한테.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지. 그 내년 한 3월이면 강의 다 끝나니까 뭐 움직일 일도 없고. 응? 그렇게 하면 잘 될 건데 하여간 1월부터 잘 시작을 해서 응? 합격을 목표로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다는 안 되겠지만 하여간 다를 목표로 해야지. 근데 으쌰으쌰 하다 보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진짜. 완전히 달라요. 합격률 자체가 다르다. 근데 여러분들 간에 그 서로 도움도 많이 필요한 거야. 그 되게 분위기가 좋아 얘들이. 그 나는 참 이상하게 왜 이렇게 다 애들 착하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관리반 하면서도 그 한 반 딱 모으면요. 지네끼리 뭐 다투고 싸운 얘기도 내가 직접 관리하는 바는 싸우고 뭐 또 트러블도 없더라고. 내가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애들 자체가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진짜. 다 서로 존중하고 잘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또 했던 것 같아. 자꾸 하게 되더라고. 뭐 근데 지자론 문제 이렇게 해서 걔도 기억이 나 어떤 여자애. 아씨. 내가 화장실 따라와 여자애가 왜 남자애가 따라와. 걔도 모르고 선생님 문제 하면서 따라온 거야. 뭐 다른 것도 아니야. 선생님 문제 하면서 문제 만들라고. 걔가 서울시에도 걔가 그 7급 할 때 한 3, 4등 했거든. 합격할 때. 서울 시급이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겠지만 걔가 한 3, 4등 했어요. 합격할 때 전체. 걔네들 원하는 게 문제밖에 없었걸라. 나한테. 문제예요 문제 맨날 그래. 걔는 나한테 문제 달라고 문제 만들어 이 문제 없냐고 물어봐. 그게 맞아요. 되게 좋은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당시 뭐 한국사도 만들어주고 한국사 되게 어려웠어요. 지자론도 만들어주고 국제법도 국제정책도 만들고 계속 문제 만들었던 게 애들 하다 보니까 친해지다 보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다면 하게끔 돼 있더라고 나도. 아니면 나도 안 하걸라. 나도 되게 쌩까는 사람이야. 노랑이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노랑이 하면 그냥 강의 시간만 딱 하고 딱 돌아오지 아예 대화도 안 해요. 대화 자체를 안 해. 말 자체를 안 해. 아예 말 섞지도 않는다 난. 말 자체를 안 해. 노랑이 가보세요. 내가 말을 자체를 안 해. 그러니까 질문에만 그건 좀 해주는데 그것도 저 받기 싫어해. 여기는 괜찮다 그치? 이게 서로 동지의식이 있어야 서로 이게 뭔가 해주고 사람이라는 게 동지의식이 있으면 서로 뭐 안 해줄 것도 해주고 뭐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면 뭐하러 해줘 그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다를 거라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또 해줘야 돼. 나도 해줄 만큼 여러분도 해줘야 나도 움직이지. 아니면 사람이 움직이나 안 움직여. 응? 서로 하여간 협력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야 다 같이 산다. 다 살려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협력을 물론 잘해줘야 돼. 경쟁하는 건 좋은데 점수로. 또 도와줄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스타디 할 거 있으면 서로 스타디. 자료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공유하는 게 자기 거 이렇게 딱 챙긴다고 이렇게 합격하지 않습니다 보면. 자료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자기가 구하기 힘든 자료 서로 있으면 불법적인 게 아니면 뭐 문제 같은 거 나눠줘도 상관없잖아 그죠? 프린트 받은 거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서로 협력을 잘 하시고 하면은 대부분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한 번씩 다 했죠? 질문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담할 분이 있으면 하시고 나머지 분은 내가 다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어가지고 대부분 다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자 이상으로 하여간 설명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